이제 T1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T1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하나의 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 Team number one. Yes! Maybe together as one. Together as one. 티어 1팀. 팀 퍼스트 아닐까요?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드림 클럽이라 해야 되나? 뭐 축구 팀으로 따지면 막 뭐 레알 마드리드. T1이라는 팀 자체가 되게 최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T1이라는 팀이 이렇게 위대한 팀이고 뭐 세계에서도 제일 알아주는 e스포츠 구단이니까 내가 저기서 뛰어보면은 어떨까 이런 망상도 해보면서 나중에 이제 프로게이머를 하게 되면 저 팀을 T1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가능하면 좀 SKT를 들어가기를 형이나 아빠가 원했었던 것 같고. 제가 처음에 T1에 입단한 게 되게 우연히 지금 자원 상황을 한번 좀 체크를 이제 곧 해보겠습니다. 야, 진짜 캐리어 잡아낸 방귀캐로 잡아냈어요 이면 선수. 시간 주면은 이면 선수는 치즈. 치즈. 와 이면 선수. 이명환. 야, 이명환. 점수에서는 32분 35초 동안 진행했던 점수에서는 18만 대 17만으로 졌어요. 점수에서 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정이 아니라 AO를 줬거든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레전드로 알고 있습니다. 황제 약간 좀 레전드 이런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완전 1세대 프로게이머시고 정말 첫걸음 틀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그런 1세대 프로게이머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래도 임요한님은 잘 아셨던 것 같아가지고 프로게이머를 설명할 때 이제 그 길을 닦아 놓으신 분이 이면 선배님이고 그리고 그 길 위를 이제 걷고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라고 뭔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서 이제 임요한 선배님을 처음 알았을 때는 제가 초등학생 때 스타리그에서 그런 이름이 있는 거 봐가지고 알았고 제대로 알게 된 건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좀 아무래도 e스포츠에 대해서 제가 좀 게임도 좋아하고 하니까 당연히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임요한 선배님에 대해서. 프로게이머라는 존재를 저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붙일 수 있는 극상의 어떤 그 표현이 황제였던 것 같아요. 왕 가죽은 왠지 좀 약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킹 가죽은 약하거든요. 황제, 엠퍼러 정도는 돼야 임요한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왜 황제라고 했는지 더 이상 갈 수 있는 표현이 그 당시엔 없었나 봐요. 임요환 선수 테란의 황제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게이머. 지지 우승 임요환. 우승 임요환.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저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안녕하세요. T1의 창단 멤버이자 현재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 프로포커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는 임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형을 얘기를 할 때 예전에 프로게이머들 더 초창기 시조세들 많이 있었잖아요. 신주영, 이기석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한이 형이 등장했을 때가 정말 진정한 프로게이머들이 탄생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요한의 경기는 항상 그 화제가 되죠. 재미있어서 정말 스타크래프트가 두뇌를 가지고 하는 경기구나. 막 별의별 엽기적인 전략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세심한 컨트롤에 상당히 그 투자를 많이 하는, 집중을 많이 하는 임요한만의 스타일과 임요한만의 어떤 향기와 임요한만의 맛이 분명히 존재하는 정말 이거는 이 경기는 다 가리고 보더라도 이거는 임요한 거야. 경기가 끝나고
이제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은 그냥 내가 한 게 게임이 아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어떤 뭐 영감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뭐 감동하는 선수도 있고 뭐 제가 뭐 때로 졌을 때 뭐 실망하는 그런 눈빛도 또 보이고 단순히 이게 승리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이겨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내 게임을 보여주느냐, 이게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기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스토리? 좋습니다만 러커 세기 되면 달려듭니까 이명선 선수. 러커 세기 되면 발톱에서 세기 나가면서 오히려 역으로 변길서 선수의 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명선 선수. 여기는 박성 선수 포기해야 됩니다. 자, 탱크 일부러 뒤집어 냈고 일부러 통통통통통통 다음으로 숫자 이명선 선수 이방도 이면 이정선 선수 막아야 되고 이명선 선수 들어갑니다. 자, 드라마 세븐이 드라마 두기 또 완치 질러 있습니다. 좀 보여주는 것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좀 보여주면서 그런 스타성을 스스로도 절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당시 정말 임요한의 드랍십이다. 여기는 대한민국 모든 연예인 통틀어서 전체 2등이었어요. 이게 말 됩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 말 됩니까? 그때 솔직히 연봉을 1억 넘게만 받아도 엄청난 이슈였어요. 뭔가 진짜 열정 하나로 스타에 미쳐서 그 몰입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꾸준하게 요한이 형은 뭐 많은 팬분들한테 보여줬고, 진짜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모든 걸 여기에 다 퍼붓는. 저희 프로게이머들 봤을 때도 약간 좀 다른 존재로 변해가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는 잘 아는 형, 친한 형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막 CF 찍고 막 스타리그 우승하고 너무나도 스타 중에 스타가 되는 이런 느낌을 좀 보다 보니까 가깝지만 약간 거리가 좀 느껴지는 그런 존재처럼 커갔던 것 같아요. 이런 e스포츠라는 게 만들어졌구나. 그 당시에는 뭐 e스포츠 이런 단어도 안 썼을 때니까요. 뭐 e스포츠를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이라든가 e스포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 판을 바라보는 시선을 많이 긍정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었죠. 이면은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보다 e스포츠판보다 더 큰 존재였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뭐 동양하고 계약할 때 뭐 개인 스폰으로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1년 정도 하고 1년 뒤에는 좀 같이 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좀 팀 단위를 좀 고려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리온 시절에 임요한 선수의 연봉은 1억이었어요. 그때 최초의 이제 억대 연봉자가 됐었던 거고. 그 동양 오리온 소속이었죠. 그때 정말 그 요한형 외에는 이제 정식으로 계약된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리온 팀의 프로게이머는 4명이 있었어요. 4명. 그래서 박용욱, 김성재, 김현진, 이창훈, 이 4명은 50만 원씩 받아갔고, 처음에 백대현, 최현성 이 선수들은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10만 원씩 처음에는 지급을 했었죠. 그 첫 프로리그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 동양 오리온 팀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우승을 했었어요. 첫 리그에서. 그런데 오리온 이름 달고 프로리그 원년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펑펑 울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나 열악한 생활 속에서 밤잠을 못 자면서 연습한 우리 선수들, 이창호 선수, 최현성 선수, 김현지 선수, 박용욱 선수, 김성재 선수가 또 주은 감독님이 정말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잘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오리온 측에서 약속한 게 있었어요. 이번 시즌이 다 끝나면 전 선수 계약을 하겠다. 근데 임요한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의 그 연봉 계약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 오리온 측 관계자야 당연히 해주고 싶은데 회사 방침이 이 정도 예산은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별
선언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요한이 형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만 생각했으면 아무래도 뭐 별로 신경 안 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 게임 전체적인 게임 판이 더 길게 가야 되고 더 많은 관심과 팬덤을 얻으려면은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임 리그를 그러니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느냐, 같이 가느냐의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포유라는 팀으로 같이 일단 흩어지지 말고 좀만 더 버텨보자. 그리고 내가 많은 기업들을 만나서 한번 팀 스폰을 꼭 끌어오겠다. 로 이제 포유로 팀을 창단해서 뭐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포유라고 지었던 거는 이제 유니온이 이제 결합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우리 팀이 결합이 돼서 한번 뭉쳐서 한번 뭔가 일을 내보자 그런 의미가 있었고, 해악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거를 이제 사유로 읽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팀 사유 막 이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통장 잔고가 거의 이제 바닥을 치고 있었고, 처음에 이제 게임 뭐 시작하고 나서 직전도 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돈 걱정은 안 하고 했어요. 왜냐면 돈이 나갈 걱정은 없으니까. 근데 포유 때는 그게 다른 얘기잖아요. 네. 일단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때는 정말 일단 먹는 게 힘들었어요. 그냥 뭐 냉장고에 먹을 수 있는 거는 진작 다 먹었고, 이제 선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정말 꽁짓돈 같은 거 다 빼가지고 뭐 참치캔 같은 거 사가지고 그냥 진짜 그냥 김치는 다 먹고 없고 국물만 남았는데 거기다가 참치캔 넣고 찌개 끓여서 먹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뭐 공과금 내는 거, 왜냐면 컴퓨터가 많으니까 공과금 같은 것도 내기가 좀 빠듯한 그런 상황이었고. 주은 감독님의 개인 그 승용차였던 프라이드 빨간색이 있어요. 문짝 찌그러져서 잘 닫히지도 않는 그거를 6명이서 타고 다녔는데 자주 고장 나가지고 그 도로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밀어서 시동을 막 키웠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방이 따로 조그만 거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선수고 감독이고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일찍 자는 사람이 좋은 자리잖아요. 늦게 자면 쓰레기통 옆에서 자야 된다. 왜냐면 저 안쪽 창가 안쪽부터 이렇게 쭈루루루룩 자게 되는데 마지막에 자면은 쓰레기통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서 자게 돼요. 밀리고 이명철제 자력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더욱 상황 카드에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묘한 잘 싸웠습니다만 결국 사지옥에게 밀리고 지지를 먼저 선언하고 마는군요. 포유니언이 4강 진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 좀 힘들긴 했어요. 팀이 불만이 좀 내부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일단 이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 4달, 5달 정도. 그래가지고 불만이 당연히 이제 뭐 처음 한두 달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3개월 차 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때 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길어졌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 이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약간 식은땀이 나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그리고 제가 어떤 기업 미팅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면 완전 미어캣이 돼 있어요. 선수들이 어떻게 돼 있나 막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막.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은 감독님도 마음이 아마 무거웠을 거예요. 저희 뭐 게임만 하고 있는데 누구 어디선가 연락 오겠냐고요. 뭐 진짜 나가서 발로 뛰고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딜도 치면서 같이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실물을 보셨던 분이니까. 그때 당시에 만났던 기업들이 희망, 싸이월드, 한게임, 그리고 야후, 의류업체에서도 여러 기업들을 만나면서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어필을 할 때는 조건이 항상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큰 기업이고 작은 기업이고 간에 액수의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나 이 정도가 미니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그 팀 소개서를 어떤 기업을 만나든 간에 항상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선수들 믿었고, 우리 선수단으로 이거를 계약을 못 한다면 이건 아직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다. 그날이 와우 정말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그 전날에 박영욱 선수가 게이머 그만두고 가겠다고 한 날이었거든요. 요한이하고 저하고 박영욱 선수하고 이렇게 제가 요한이하고 같이 데리고 나가서 술을 한잔 하면서 설득하고 뭐 이야기하고 한 새벽 2시쯤 들어왔을 거예요. 화장실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 가려고 불을 켰더니 거기에서 연성이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불 꺼진 상황.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그래서 자기 그만두겠다. 이건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부 다 모였어요. 이야기를 막 하고 풀 건 풀고, 그 시간이 아침 8시였어요. 이제 모두 다 아침 8시에 편안하게 잠자리 다 들게 하고, 저도 한 8시 반쯤 잤죠. 진동으로 해놓고 자거든요. 근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10시쯤이었는데 제가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축하합니다. 사장님께서 방금 게임단 인수에 대해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자고 있는 요한이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비몽사몽하는데, 야 SK에서 연락 왔다, 됐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 떠요. 아 그때 그래서 막 이러는 거죠. 됐어, 이제 자. 일단 모든 지원이 좋았어요. 선수 전체 연봉 계약도 해줬고, 선수들 전부 다 연봉 계약을 해서 연봉 계약을 하고, 숙소도 삼성동에 뭐 51평 2개짜리 해가지고 거의 100평. 선수들 개개인의 침대가 생기는 그런 순간이죠. 그리고 뭐 유니폼도 1인당 뭐 2벌씩, 3벌씩 장비들, 핸드폰 요금, 뭐 공짜 핸드폰도 그냥 주고, 차 바꿔주셨고, 또 스타크래프트 밴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큰 밴으로 좀 의리의리하게 이제 이동수단, 더 이상 프라이드가 아니라. SK텔레콤에서는 기업 이름에 걸맞게 숙소 규모와 복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후하게 해주신 거죠. 바로 전에 오리온에서 개인 스폰을 받았잖아요. 근데 개인 스폰을 받으면서 나 혼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선수들을 뭐 성재든 뭐 현진이든 뭐 창훈이든 뭐 용욱이든 뭐 이렇게 다 끌어왔잖아요. 연성이든요. 그 1년으로 경험을 한 거죠. 이거는 혼자서는 뭐 죽도밥도 안 되고, 둘의 차이점, 내가 앞으로 이제 프로게이머 생활을 계속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많은 것들이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료들도 같이 스타를 만들어야 되고, 내 동료들도 같이 스타가 돼야 되고, 이런 시너지에 대해서 좀 빨리 깨우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그냥 나만 혼자 무조건 다 잘하고 막 다른 애들은 막 소위 그냥 쩔이 되고 막 야 얘네 별것도 아니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팀 단위의 스폰을 계약을 하면서 다 잘 돼야 다 같이 성적도 잘 낼 수 있고, 뭐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고 이제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죠, 그거는. 요한이 형이었으면 이겼을 수도 있는데. 첫 데뷔전의 문제. 요한이 형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편하게 프로게이머 생활을 했고, 지금 후배 프로게이머들도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좀 애늙은이 소리를 듣지만 그 나이 때 하기 참 어려운 결정인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이묘한 선배님이었다면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뭔가
저희도 있는 것 같아서 보통 이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뭐라 해야지 거의 구단주 역할까지 겸하는 거니까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임요한 선배님이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걸 이제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기가 게임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좀 같은 팀원들이나 게임 생태계 e스포츠 같은 것들을 많이 챙기시는 게 되게 사려 깊으신 것 같고 뭔가 좀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뭐 떡밥 같은 것들을 많이 좀 태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라고 생각하고 누가 더 대단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의견 다 존중하고 저는 근데 임요한 선배님의 대단함은 이루 말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게 이 T1이라는 팀을 창단하게 됐는데 이 나 혼자에서 팀 단위로 바뀌었을 뿐이지 네, 일단은 내 수중에 돈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가 가지고 가는 꿈을 이 모두가 다 같이 꿀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순수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사회가 뭔지 뭐 다 이게 느끼고 때가 많이 묻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요새 애들 진짜 형 MZ여서 장난 아니야. 에릭스 있을 때 그때 되게 당황스러웠다니까. 선수 엄마가 나보다 어려. 우와, 그건 진짜 당황스럽다. 그래서 그때 2008년에 처음에 왔을 때는 약간 가장 거의 뭐 막내 코치 역할을 좀 맡고 있었고요. 그때는 정말 그냥 허드렛 일을 많이 하는 포지션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 코치까지 가서 그다음에 뭐 2군 선수들도 도맡아서 같이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스페셜 포스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냥 게임 아마 오픈하자마자 아마 뭐 바로 얼마 있다가 그냥 뭐 PC방 다 1위 찍었을 테고요. 그게 뭐 당연히 길게 무슨 뭐 수십 주 몇 년 계속 1위 찍었고 그리고 방송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뭐 첫날에 뭐 행사 집계, 뭐 시청률, 뭐 반응 그냥 다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냥 첫날 모든 기록을 다 가르쳤습니다. 아주부 LOL The Champions 결승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당시 이제 2011년, 12년 정도에 한국 서버도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오픈되면서 되게 많은 프로팀들이 그때 생겼거든요. 그 당시 이제 SK텔레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의 팀을 창단하는 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다른 타 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창단을 늦게 결정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팀들이 이미 궤도에 올라 있었고 또 잘하는 선수들은 이제 유명한 팀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SK텔레콤 T1이라는 이제 뭐 명성이 이제 스타크래프트나 스페셜 포스 팀에는 있었지만 이제 LOL을 하는 선수들한테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입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고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영입하고 싶었던 선수를 막 3-4번도 넘게 만났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른 팀을 선택하고 저희 팀으로 오기로 했던 선수들도 타 팀에 가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에너지가 다 달아요. 죽여요? 진짜 죽여요? 나가면 어떡해요? 아 잡아봐.
이거 오늘 방송 분량 이거 나와요? 일단 저는 그때 이제 코치 후보군을 좀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종균 감독이 그때 당시에 방송을 하고 있었죠.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정상인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었어요. 좀 특이한 사람으로 보였고 그리고 저 정도의 이제 좀 이상함, 밝음 이런 것들이 되게 코칭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았었고요. 저희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새로 시작하는 팀이었으니까 뭐 검증된 사람을 구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도 않았지만 또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어요. 방송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있었겠지만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났었는데 역시 이제 방송은 방송이고 굉장히 좀 진지하고 또 재밌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제가 좀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 저도 개인 방송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 일단 저도 똑같이 병훈이 형을 처음 봤었을 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그냥 되게 좋았다라는 표현 말고는 더 이제 할 수 있는 표현은 없던 것 같고 그 뒤로 또 같이 일하게 되면서는 더 좋았었고 그 얘기 하나 더 네, 딱 하나 이야기했었던 거는 그것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 팀은 만들고 싶다고. 네. 이제 미드라인은 제외하고 테스트를 다 진행했었고요. 근데 이제 탑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전도 이제 테스트를 올해 이제 섞어서 봤지만 임팩트 만한 선수가 없어서 뽑게 됐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에도 열 관리를 실패했었어요, 럼블로. 하지만 열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는데도 이 선수가 제일 잘했다고 느껴져서 합격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하면은 아직도 이 얘기합니다. 형이 열 관리 실패해서 난 떨어진 줄 알았다고. 뱅기 선수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좀 타팀을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네, 타팀을 가고 싶어 했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이제 거절을 당해서 그랬죠. 도망갔었죠. 다행히 다시 돌아오게 돼서 좋은 인연을 또 이어갈 수 있게 됐죠. 그 원딜 뽑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거의 마지막까지 최종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광진 선수가 뽑히게 됐었죠. 이때는 근데 당장의 실력보다는 이 이후의 재능이나 이런 부분을 좀 크게 봤기 때문에 정민 감독께서 얘기하신 그런 좀 기준 있잖아요. 나중에 더 잘할 수 있는 선수. 네, 가장 부합하는 거는 광진 선수였었고 서포터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봤었는데 저희도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았지만은 결국에 이제 나중에 더 잘할 선수가 계속 기준이었고 그만두 선수도 같이 있게 됐었고요. 이때 바텀 듀오 멤버가 마타도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은 자기는 왜 떨궜냐. 네, 이제 당시 이제 초창기 시즌 때는 아무래도 실력을 근거로 삼을 게 솔로랭크 점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고전파라는 선수, 현재 이제 페이거 선수죠. 정말 그냥 어떤 라인이든 다 잘하고 이 선수는 왜 아직 프로 데뷔를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당시 이제 T1 이제 고전파 페이커 선수는 그냥 거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데뷔할 때부터 그냥 T1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미드 말고 다른 라인 이기는 거? 페이커 선수는 그냥 고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말 볼 필요도 없었고 너무 독보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미드 고정이었습니다. 랭킹 1등 찍어가지고 섭외됐어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공부하면서 게임하다가 그 한국 서버 오픈되고 나서 롤을 좀 많이 했거든요. 좀 많이 하니까 랭킹이 올라서 섭외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저희 SK텔레콤에서 그 확정된 멤버인데 계약서에 사인했던 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때 T타워 본사 가가지고 계약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워낙 학교 다니던 학생이었고 제가 집이랑 학교랑 또 3분 거리밖에 안 돼서 그냥 그 3분 거리 안에서 막 왔다 갔다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또 T타워 같은 고급진 데도 가보고 뭔가 샤방샤방하고 문 매니저님 뭔가 양복 입고 딱 그 예쁘게 꾸미고 계시고 그 옆에 김정윤 감독님인가 최정은 감독님인가 계셨어가지고
사인하러 갔는데 되게 좀 뭔가 뭔가 이제 또 비즈니스맨 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포츠가 진짜 대단하고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스타가 탄생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뛰어난 막 스타들이 탄생을 하잖아요. 근데 e스포츠에도 사실 그런 게 되게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임요한의 이 임팩트가 너무 큰데 과연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거에 임요한 선수를 보면서 느꼈었던 감정을 요즘엔 페이커 선수를 보면서 또 느끼고 있고, 그 이상의 선수일 수도 있겠다, 이 페이커라는 선수는. 제가 있을 때 그 프로는 이제 연봉으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있을 때 뭐 제 연봉하고 그 페이커의 연봉하고는 거의 천지 차이고, 그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갔던 것들이 저는 페이커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스타판의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약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페이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스토리를 팬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갔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선수죠. 그러니까 뭐 거기다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부르면 자기 지금 엄청난 연봉에 뭐 몇 배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안 가고 지금 여기 T1에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저는 페이커의 데뷔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또는 더 나아가서 e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선수의 데뷔였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던 것은 리그 오브 레전드도 페이커도 뭐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머무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 페이커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거의 최고의 자리에서 계속 오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고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게임은 그렇게 나이를 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항상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증명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거든요. 페이커 선수가 지금 계속 그걸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게 되게 대리만족도 하게 되고. 네, 처음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막 10년 넘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저는 돈 많이 벌고 이제 프로게이머 수명 짧으니까 돈 많이 벌고 놀고 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SKT가 컴캐스트, 굉장히 큰 회사죠. 미국 컴캐스트하고 제휴해서 e스포츠 산업에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양키스 이렇듯이 e스포츠 산업의 구단을 어떤 그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김연아, 지성이 형, 찬호 형, 이런 분과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e스포츠 스타라면 누굴까요? 페이커 형인가? 페이커 형과 인지도 비교를 하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연하 누나나 찬호 형이 앞설지는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 그냥 향후에는, 앞으로는 누군가 e스포츠의 황제가 등장한다면 그쪽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성이 형이나 뭐 연하 누나한테 500억을 쓴다, 예를 들면 등에 뭐 붙이려고 그러는 것보다 뭐 요한이 형이던 장재호 형이든 이상혁 형이든 그 뒤에 500억을 붙이는 게 향후엔 더 나을 수도 있다. 단순히 비교되는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그때는 무료 관중이었고 지금은 유료 관중이고,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저기 처음 그 롤 경기장에 갔는데, 그럼 오늘 그 결과물 더 나와버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유료 관중으로 들어갈 때 티켓 확인하고, 나올 때 화장실 갔다 와도 한 번 더 티켓하고 집어넣고, 롤이라는 게임을 정말 최적화되게 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다 표현을 했고, 심지어 그 선수들 그 팬미팅하는 그 자리까지 딱 정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게 다 이런 거였어. 올해 2024년 4월로 인해서
SK텔레콤에서 시작된 T1이 20주년을 맞고 처음 이제 15년, 그러니까 2019년까지의 세월은 대기업의 한 스포츠 구단으로서 수익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던 곳이었다면 2019년 말에 분사해서 나온 T1은 매출과 수익을 올려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런 일반적인 회사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 예, 욕 안 먹을 정도로. 아 네. 미안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편하게. 밤에도 연습했는데 조금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저만 이렇게 뚝딱거리나요? 한번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 더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진짜 머리가 하얘졌어요. T1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저는 임요한 선수 때부터 SK텔레콤 T1의 팬이었기 때문에 T1과 페이커님의 가장 큰 팬이었고요. 성공한 덕후로서 뭔가 일을 하게 된다면은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그리고 한국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중에서 이 산업 특성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가라고 이제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고 집이 너무 가까워서. 사실 집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게임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게임을 경쟁적으로 하는 e스포츠가 저희가 그 발상지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성장성이나 잠재력이 되게 큰 매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T1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뭔가 그 세계 최고의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앞으로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쨌건 e스포츠 산업이라는 게 아직은 신생 산업의 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산업에 도움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 T1 다닌다 하면 페이커 선수 사인 좀 받아달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거든요. 그냥 페이커 사인 좀이라고 다들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그다음에 특히 제 동생이 너무 좋아했어요. 친구분들은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SK 보고 같이 롤하는 친구들이니까 너무 좋아하고 신기해하는 게 제일 컸고요.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이제 페이커 밥 먹이냐? 다 똑같은 거 봤어요? 네. 뭐였을까? 직원분들에 대해서 말한 건데. 오.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 건물 안에 있고 함께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다들 밝게 인사해 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밥을 따로따로 먹지 않으시고 항상 다 같이 와서 드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일단 저희가 이제 경기 앞두고 있거나 하면은 되게 저희 경기 이기고 온 날이면 다들 같이 기뻐해 주시고 또 경기 진 날에는 이제 다음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가족 같은 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 팀에서는 선수들이랑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T1 와서는 회사 직원분들이랑 계속 갈수록 민석이는 차이를 알겠죠, 그죠? 마주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되게 저희를 선수들을 편하게 대해주시는 직원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저도 그래서 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기도 하니까 뭔가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회성을 약간 키울 수 있다? 촬영팀 분들이나 뭐 SNS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나 방송 매니저님들도 계시고 보통 영어를 잘하시고요. 되게 다들 뭔가 되게 배운 듯한 느낌이 많이 났었고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여기를 이제 들어오려면 그래도 되게 뭐 머리가 좋아야 되고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똑똑한 분들이 많죠. 뭔가 말을 해보면은 되게 나랑 다르게 똑똑한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좀 자주 뭐랄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좀 자주 바뀌시는 것 같아요.
뭔가 1년이나 1년 반이 지나면은 많이 대구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많이 사람들도 바뀌고 해서 일단 T1 직원분들이 대체로 T1 팬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또 저를 보면 또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다들 밥 먹을 때밖에 못 뵙긴 하지만 되게 밥도 열심히 드시고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귀여운 것 같습니다. 상혁이스럽게 했네. 생각이 많아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밥을 잘 먹는다는 아마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구단의 직원들은 어쨌든 여기는 선수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 공간이고 집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적인 얘기 같은 것도 매니저님이나 이제 단장님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주로 하고 인사 외에는 좀 안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선수분들이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대에 속하는 이제 남성분들이시잖아요. 임직원분들하고 그래도 좀 어울리고 싶으신 마음도 좀 있구나라는 것도 좀 느낀 것 같고. 매일 만나긴 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든 식당에서든. 근데 어쨌든 내적인 친밀감은 이제 서로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만나면 더 밝게 인사를 드려야겠다. 저희가 더 힘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저는 함께 일했던 동료분들이 이제 다른 산업으로 이직하시는 경우를 보는 게 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스포츠 산업 자체가 굉장히 신생 산업이고 아직 갈 길이 먼 산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저희 동료분들, 저를 포함한 동료분들이 또 이 산업에 희망을 가지고 입사를 해서 업무를 하시는 것들을 제가 지켜봐 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더 어떻게 보면 안전한 길, 좀 더 기틀이 잡혀 있는 길을 선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어서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이 산업을 좀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봐왔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중간에 좀 멈춰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요즘 세대라고 하죠. 요즘에 일하시는 이제 젊으신 분들께서는 이직이 사실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직이 잦은 건 사실이고요. 떠난 직원들은 언제든 T1으로 돌아와도 되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T1으로 돌아와 주셔도 좋고 저는 경영인으로서 T1이 많은 직원들이 오래오래 즐겁게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제 아주 큰 과제로 삼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T1은 최고의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업적을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에 걸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e스포츠 씬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게임단이고요. 그에 걸맞게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현재 20개 정도 되는 이제 후원사 및 파트너사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프 시즌 동안 한정된 이 선수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유의미하게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수분들의 시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T1은 충분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알아주시는 팀인 만큼 그 장점을 10분 활용하고자 하고 있고요. T1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매출적으로 이제 한 50% 이상 우상향을 그리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T1 아카데미이다 보니까 선수 육성을 조금 토대로 이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프로반을 굉장히 중요시해 여기고 있고요. 전부 프로가 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만 이 프로의 문턱까지 이제 닿을 수 있게끔
확실한 교육과 조금 빠른 길을 저희 쪽에서 좀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용 중에 있다. HR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HRM, 인사기획부터 우리 T1의 문화나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고 직접 실행하는 것까지 전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그 식사를 제공한 시스템이 타 구단에 비해서 훨씬 더 좋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퀄리티적으로나 뭐 메뉴적으로나 좀 더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쉽게 말씀드려서 밥 해주는 사람을 어렵게 대하기 시작하면 먹고 싶은 거 얘기를 못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직원분들은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다 어린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다 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뭐 빠르면 중학교 자퇴하고 온 친구들이라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약간 좀 친구처럼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난도 오히려 많이 치고 얘기도 더 나누고. 제가 속해 있는 커머스 팀 같은 경우에는 T1의 전반적인 굿즈를 담당하고 있는 팀인데요. 제품 기획, 소싱, 그리고 이제 운영, 판매까지 해서 다양한 이벤트들 관련한 업무들도 다 진행을 하고 있고, e스포츠 구단에서 사실 좀 처음 시도를 했던 라이브 커머스는 저희 팀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가져다 주었고요. 사소한 곳에서부터 저희 T1 굿즈와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평소에도 좀 T1 그리고 선수단의 가치를 좀 함께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은 굿즈들을 앞으로 런칭을 할 계획이 있고, 전반적인 이제 매장 관리와 고객 응대, 그다음에 이제 음료 제조, 정규적인 메뉴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시즌 메뉴 내지는 스페셜 메뉴들이 많아서 그 한정 메뉴들은 보통 이제 1000잔에서 1500잔 정도는 나가는 편이고, 선수 생일 내지는 데뷔 기념일 대관했을 때 3일 혹은 2일 동안 이제 방문 객수가 한 500명에서 많게는 1200명까지도 오는 편입니다. 구단에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들을 개발하고 또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T1 베이스캠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 PC방을 넘어서 팬들이 T1의 IP를 좀 느끼고 팬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직관 가는 것 외에도 좀 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굿즈 판매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이긴 하지만은 전국 PC방 매출 기준으로 저희 홍대점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더 확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1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많은 구단들이 따라오고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가장 코어한 팬분들을 이제 더 소속감을 느끼고 또 그분들에게 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물론 수익 사업의 성격도 있지만 그분들을 따로 분리해서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사실 탄탄한 팬분들이 계셨던 구단이지만 사실 작년 월즈 우승으로 인해서 좀 많은 신규 팬분들이 유입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e스포츠 씬에서 사업 개발 쪽 일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팬덤 비즈니스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엔터테인먼트와 기성 스포츠 그 어디 사이 정도에서 현재 길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스포츠 프로게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적인 면과 또 어느 정도는 엔터테인먼트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돈을 쓰시는 것도 팬분들이시고 그분들이 뭘 좋아하실지를 찾아서 팔아야 되는 게 이제 구단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꼭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팬분들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팬분들이 원하는 걸 잘 듣고 그걸 맞춰서 선수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프로덕트를 잘 내는 것이 좀 특수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전 이런다 정말 중요한데 이런 제스 살아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서 잘 빠져나가면서 상황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입이 상황이 좋았고 제리 궁극이 끝날 때까지 빠지는 게 중요해요. 벽기에 리산드라 뒤로 엘크 들어왔어요. 뒤로 빠져야 돼요. 제리 궁이 너무 세 때문에. 자, 일단 뒤로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막 짤로 돌아다니는 줄도 막 유명해지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때 왜냐면 T1이 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리액션을 좀 사람들이 재밌어 해주신 것 같은데 약간 뭐랄까 살짝 씁쓸? 이런 인터뷰는 처음 해보는. 잠깐만 얼굴 좀 너무 빨개지고 있어.
마시면 될까요? 저 웃기죠? 저 너무 긴장돼요. 페이커 선수를 비롯한 4명의 선수의 개인 방송을 모두 챙겨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냥 베이스캠프 가서 같이 친구랑 게임하고 그냥 아주 막 쪽쪽 다 T1 팬으로 만드는 걸. 제가 멤버십 일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의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 T1 팬으로서의 활동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역시 직관 가는 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관 경험을 브이로그에 담아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많은 T1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응원의 한마디 말고 상대팀에게 조금만 살살 해달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보시죠. 굳이 말 안 해도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선택을 당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1을 선택했다라기보다 T1한테 선택을 당한 것 같고 원래 의도했던 선물은 그냥 데스노트니까 팬분한테 데스노트를 선물로 받았는데 좀 인증하고자 인스타 스토리에 그 상대편 팀 적으셨던 게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보고 잠이 확 깼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세상에 뭐 팬이 제일 많잖아요. 페이커 팬이세요? 저도 페이커 알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좀 뭔가 팬들 약간 살려준다고 막 한대 막 이런 거 해주시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폭력을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용하는 게임이잖아요, 롤이. 뭐 죽고 죽이고 다시 부활하고 때리고 길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를 되게 정적으로 푼다는 점이 사실은 가장 큰 팬이 된 이유였거든요. 페이커 선수를 우리가 지금 11년째 일부러 보유를 하고 있다? 라는 것에 저는 정말 제일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T1이 그냥 삶의 일부가 된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T1이라는 원동력이 있어서 제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하고 있을 때도 좀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일단은 항상 이제 팬이 있으면은 안티 팬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 못하게 되면은 제가 욕을 먹잖아요, 안티 팬들에게. 그런 모습에 이제 팬분들이 많이 속상해하시는 것 같아서 잘 하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비슷한 이유로 예전에 논란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논란 없이 이제 뭐 사고 치지 않고 프로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팬분들과 좀 오래 볼 수 있도록 오래오래 건강하게 프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이게 신기한 일인 게 저는 저의 개인적인 목표, 제가 좋아했고 제가 꿈을 정해서 이 프로게이머를 하게 되고 이 프로게이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그냥 저의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저절로 이제 팬분들이 붙게 되면서 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일단 제가 잘하거나 좀 부진하거나 했을 때도 항상 좀 저를 믿어주시는 그런 팬분들한테 엄청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또 이제 팬분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위안이 많이 되고 좀 힘들어도 그런 거 읽다 보면은 이제 편지 같은 거 읽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동기부여도 다시 생기고 이런 생활이 하면서 되게 몸이 안 좋아지는 게 거의 정배일 정도로 생활 패턴이 그런데 그래서 아프거나 그럴 때마다도 되게 이제
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마다 이제 그냥 팬분들 덕분에 항상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팬분들이 그런 팬분들 항상 감사하고 또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시지만 가장 와닿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편지라든지 제가 직접적으로 좀 느끼고 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많은 게 편지고, 그리고 뭐 책 선물이나 여러 그런 기념일마다 선물 주시는 것들도 좀 많이 열어보는데, 그런 것에서 되게 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많이 잘 저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팬분들의 그런 기대와 사랑이 사실 저의 어떻게 보면 행복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바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행복하고 또 스스로를 좀 발전시켜서 제가 나중에 더 크게 좀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게 가장 큰 보답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SK텔레콤 T1이던 시절부터 T1이 리그의 인기를 양분했던 시절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부터도 뭐 사실 SK 팀 중에 가장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팀인 건 맞죠. 뭐 페이커라는 선수의 존재가 그런 걸 좀 견인한 것도 있지만, 청두에서 MSI 했잖아요. 팝업 스토어 갔을 때 저 너무 놀랐고요. 정말 그 정도로 해외에서도 자신들의 IP로 많은 이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 스포츠단이 국내에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19년도 이후에 SK텔레콤 T1에서 T1으로 이제 리브랜딩 된 이후로는 글로벌에서 가장 인기가 좀 늘어난 게 저는 체감을 많이 합니다. 결승전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그 눈빛들, 그리고 10만 명의 그 시선을 받아본다는 거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경험일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죠. 특히나 광안리 결승전은 한때 e스포츠의 성지였으니까요. 모두가 가고 싶어 하지만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광안리에서 대회 이제 결승을 할 때는 우리 팀에서 여지없이 했던 것들이 좀 있는데, 일주일 정도 현지 적응 훈련을 좀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연습하는 건데 무슨 적응 훈련이 필요하냐 하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체계화되고 연습 시간과 또 스케줄링, 그리고 또 연습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가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시기가 됐지만, 처음에는 그런 게 막 중구난방이었으니까 이제 저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거는 스포츠다, 연습에서도 실전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일부러 녹음기를 가지고 따로 그 게임 캐스터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1세트 뭐 T1의 최현성 선수와 누구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러면 게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광안리 앞바다 가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딱 둘러보고, 뭐 여기가 경기장 자리다 뭐 이렇게 한번 경기장 만들어지는 것도 보고. 결승전 나가기 전에 가상의 결승전을 한 번씩 몇 번씩 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탑워치 막 재가면서 이 빌드에서는 몇 초에 어떤 타이밍이, 뭐 지금이야 뭐 다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기록지, 또 심리 분석, 상대 선수 분석, VOD, 시간적인 개념,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똑같아야 된다. 아침에 운동하는 거, 식사 시간, 그리고 언제에서 언제까지는 연습 시간, 이런 시스템이 그때부터 이제 좀, 이런 시스템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연습을 하느냐가 더 효율적인, 같은 시간을 쓰지만 누구의 효율이 좋냐라는 건 다 다른 거잖아요. 결승에 가서 한번 졌을 때 특히 T1에게 지는 건 의미가 달라요. 드디어 SK텔레콤 T1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이제 추격만 남았습니다. 추격만 남은 SK텔레콤의 강민.
아 밀어서 본진까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막을 수 있는 강민의 병력 거의 없어요. 지지 SK텔레콤 T1이 승리해요. SK텔레콤과 KTF의 숨막히는 별들의 전쟁. 전승 준우승 이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정규 시즌 23연승 냈습니다. 23연승이면요 한 번 정규 시즌 우승하고 그 다음 사이클도 아마 거의 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 또 뭐죠? 준우승. 결승전이라는 무대에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영광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희 팀이 결승에 하도 자주 올라와서 그런지 다들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없습니다. 항상 평균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잡혀 있으면 저렇게 팀이 항상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홍정구 선수가 프로토스의 끝을 보여줬다면 재현 선수가 테란의 끝을 보여주네요. 아 여기 삼성전자 이 테란 SK텔레콤의 테란 벽에 결국은 어이구 지지. 역시 최현성이 역시 최현성이에요. 변호사 선수 최현성 선수의 벽을 또 못 넘네요. 네. 또 안차하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최현성이에요. 다른 팀에게 다 져도 T1에게 이겨야 돼. 다른 팀한테 다 져도 돼. 거기만 이기면 돼. 우리는 그런 느낌으로 했거든요. 실제로 뭐 휴대폰 이런 뭐 통신사 라이벌리잖아요. 그리고 T1에게 이기면 저에게 직접 다른 포상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보너스를 더 준다. 네, 그 정도로 통신사 라이벌의 그 삭막한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컨트롤로 뺏을 유닛 정도는 이미 넘어섰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 좋아요. 병력 수가 선번되면 또 뽑을 수 있으니까 돈 쓸 수 있으니까 SK텔레콤 뚫었죠. 지지. 아 KTF 그렇게 애를 쓰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알아도 못 막는 카드 SK텔레콤의 멤버들 그리고 큰 뭐 결승전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많이 이제 당시 KT가 피를 많이 봤죠. 많이 졌죠. 경기 끝나고 나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회식 가는데 눈물 펑펑 흘렸습니다. 수도 있었는데 뭐 그만큼 아쉬움이 큰 이유 때문이겠죠. 네. 임요한, 최현성, 전상욱에 이어서 네 번째인데 뭐 개인전 별 볼 일 없는 선수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때 성준이 형을 잡고 박성준 선수를 이기고 나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잘 해주고 있어요. 자 드론까지 다 내려가는 것은 어떤 의미죠? 아 같이 돌아볼 생각이네요. 드론까지 같이 나갑니다. 일하는 일꾼까지 다 동원하고 있어요. SK텔레콤 네 SK텔레콤 아하 신구의 완벽한 조화죠. 전상욱, 최현성, 성학승, 박태민, 고인규까지. 광안리 결승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았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좀 그랬어요. 게임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른 팀이랑 했을 때 중요한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뭐 탑재가 돼 있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은 위닝 멘탈리티 같은 거예요. 결승에 가면 우리가 이겨라는 팀과 결승에 갔을 때 부담감을 가지고 가는 팀의 차이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버, 트리플, 크라운 이런 것들 하는 거고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요한형이라는 대들보가 있고 슈퍼스타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이겨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 팀과 구단에 스며들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그 오버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업적이 당연히 큰 업적이죠. 근데 저는 좀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팀은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겪고 똘똘 뭉쳐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우리를 후원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팬들한테 그동안 많은 것들을 보여줬지만 이제 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후원하는 후원사 측에도 보여줘야 되고 계속해서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는
그게 당연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다. 뭐 길게 봤을 때 분명히 강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사실 그 팀은 이제 만들어지자마자 거의 강팀이 됐기 때문에 저도 그때 이제 13초 때는 20대였었는데 패기가 되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주변에 더 자신 있다, 우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많이 선수들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좀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20대여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되게 잘했었고 연습 때 워낙에 잘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근거가 있는 좀 자신감이긴 했어요. 이제 저는 그거를 성적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한 게 이제 첫 시즌을 보내고 나서 제가 그때 결승전을 보러 킨텍스를 한번 갔었는데. There goes the Nexus. I can't believe I'm saying this. MVP Ozone is about to win Champion Spring 3-0. 그때 저희가 3위 수상을 하러 갔었거든요. 이제 경기가 3대0으로 끝나고 수상을 하고 나오는데 선수들이 좀 장난스럽지 않더라고요. 좀 그래도 그냥 그 우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분해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성적을 더 낼 수도 있겠다. 선수들이 아직 욕심이 좀 많다. 저희 팀이 이제 워낙에 늦게 출발하기도 했고 다른 워낙에 잘하는 팀들이 기존에 존재했고 그 팀의 선수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합을 맞추고 이제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지금 창단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른 팀 선수들처럼 이제 상위권에 들어가려면 최소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첫 우승할 때도 사실은 저희가 2대0으로 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와 그래도 잘했다. 우리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역전하고 우승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패만 하나도 장착해야 되는데 마지막 간다. 남았어요. 살았어요. 가다. 경기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자 이거 다 있습니다. 넥스트 대학살의 연장. 완전 잡았어요 이거. 딱 20분 딱 20분. 5대5 전투에서 5대5 전투에서 5명 다 잡았어요. 서렌 치세요. 20분 서렌. 20분 서렌 나왔네요. 서렌인가요? 2대1 쫓아갑니다. 최재. 그러니까 10대로 안 보이잖아요. 얼굴이 선행방에서. 아 그렇네요. 자 그래도 이거는 페이커 기회가 엄청난 피지컬 컨트롤. 다시 이번 시즌에 왕좌에 올라섭니다. 진짜 못한 게이머로서 못한 걸 지도자로서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렇게 아무런 경력도 없는데 코치로 받아준 SK텔레콤 네,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항상 어느 우승이 제일 기억에 남냐 하면은 지금 이야기해 주신 그 서머 첫 우승 때를 많이 표현하거든요. 처음 이제 우승한 자리여서. 근데 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스프링 시즌에 데뷔를 하긴 했지만 사실 서머 시즌에 풀세트 가가지고 미러전으로 우승을 한 것부터가 저는 페이커라는 선수가 진짜 본투비 스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모두 그가 스타가 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 같고 페이커는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그 판에서 모든 것들을 쟁취하는 제 기억에는 이미 월드 챔피언십 나갔을 때부터 세계 최고의 선수 그리고 아마도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다. 그런 인식을 전 세계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팬들에게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 T1.
오늘은 이묘한 홍준호의 임진독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구구절절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 공격한 이묘한 선수, 다른 여러 우세와는 반대로 홍준호 선수도 누가 이겼대 첫 경기. 자, 마리남과 함께 SB 5기 정도가 상대편 지정으로 가거든요. 완성된다고 봐야 됩니다. SB가 정말 많습니다. 자, 뒤로 마리 하나 잡지 못한 홍준호 선수. 결국 할지를 포기하고 뒤쪽으로 드롭 깔습니다. 보러가기 전에 런커 거의 다 왔어요. 네, 지지. 또 나왔습니다만 하면 다 지지. 지지. 또 나가요. SCV 지금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나거든요. 깰 수 있을지 고치는 SCV가 더 많습니다. 지지. 홍준호 선수. 아무것도 못했어요. 홍준호 이번에 선수. 4분 10초 만에 결국 같은 작전을 3번 연패했습니다. 홍준호. 그러니까 이 절대 지지 않는 필살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홍진호 선수가 이 경기를 이렇게 지면 제가 이제 사연봉으로 팬들하고 별 교감 없는 경기를 끝내고 분위기 파악을 했잖아요. 너무 싸한 게 느껴졌고 진호는 진호대로 저는 저대로 이제 까이는 상황,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 패자만이 남은 그런 경기를 하고 요한 형이 약간 기량이 조금 떨어져 있었던 시기였어요. 슬슬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때. 이제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2004년도에 결승 가는 선수들이 거의 없었죠. 그때는 좀 너무 좀 조급해서 그랬던 것 같은 게 뭐 사연병 했을 때 당시 나이가 좀 프로게이머로 적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제가 결승에 또 언제 가보겠냐, 이거 어떻게 해서든 무슨 욕을 먹든 일단 이겨야 돼. 계속 게임하고 또 게임하고 밥 잠깐 먹고 다시 게임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연습량으로 승부 보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때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서 이 4강전 그 진호와의 그 게임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없애버리자. 연습 열심히 해서 에버베 결승을 이제 나갔죠. 근데 결승에 올라갔는데 이제 연성이랑 결승전을 했죠. 너무나도 늦은 상황입니다. 본진장은 다 떨어졌고 개쓰기 접고 XG보다 더 많은 진짜다, 진짜.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 4대 천왕의 시대를 끊어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풀스코어 가가지고 졌어요. 근데 4강도 그렇게 플레이했지. 결승도 내가 생각하는 그 경기력에 좀 못 미치지. 막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결승전 딱 무대 위에 끝나고 무대 위에 딱 섰는데 소감 뭐 얘기를 하고 뭐 할 때 이제 팬들이 딱 보이는 거야. 너무 미안하잖아요. 뭐 스승과 제자 뭐 이렇게 막 그 간판을 내세워서 이렇게 막 했는데도 그게 막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너무 하염없이 미안한 거야. 팬들한테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이제 흑역사를 쓰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 이면 선수가 우승하는 순간, 좋은 우승하는 순간, 많은 순간에 제가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는 것은 에버스타 리그에서 꼭 우승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고, 우승한 최원정 선수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선수에게는 잠깐 숨 돌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별로 안 좋아.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어서 말씀을 나누기가 어렵네요. 네, 그러면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거의 뭐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죄인처럼 느껴지고, 그냥 거기다가 우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스승과 제자에서 제자가 뭐 청출어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승하고 박수 쳐줘야 될 그런 와중에 저는 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최연성 선수가 있어서 또 축하를 해줘야겠지만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마음은 그랬을 건데 지금 상황상 아마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았었던 거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멋있었는데요. 에버스타 리그에서 꼭 우승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고, 같은 팀끼리 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멋진. 그러면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뷰를 안 했구나.
저는 이제 큰형이 스타판에 있어가지고 스타판에 대해서 좀 잘 아는데 저게 골든 마우스 사건인가? 스타는 롤이랑 다르게 이제 혼자서 하는 게임이잖아요. 패배나 승리 시에 그게 온전히 좀 본인만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패배했을 때 좀 더 슬플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최근에 대회가 끝나고 울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되게 아쉬운 상황에 대해 좀 슬프거나 분하다는 감정을 느껴서 그게 눈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임요한 선배님께서 패배하시고 눈물을 보이실 정도로 승부욕이 강하신 것 같고 결과에 되게 슬퍼하는 모습이 오히려 승부욕이 뛰어나고 남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많이 아쉬우셨던 것 같고 그때 2대2에서 아무래도 패배한 거는 좀 더 아쉬움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또 눈물 많이 나신 것 같고 아무래도 네 그런 아쉬움이 조금 많을 이제 프로게이머라면 승부욕이 많을수록 또 아쉬움도 크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15년도에 첫 이제 롤드컵을 우승하게 됐는데 막상 막 눈물이 난다거나 막 엄청 기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롤드컵 우승 끝났을 때도 보면은 뭔가를 이루어냈다라는 느낌보다는 결국은 그냥 뭐 이길만 해서 이겼다 라는 그런 감정, 그러니까 좀 더 덤덤한 느낌이 훨씬 강했던 것 같고 지금 저는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너무 그냥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뭐 그 팀이 역제팀이었는지 뭐 이런 것보다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았어요. 네, 뭐 내적이든 외적이든. 이런 결과 나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과 정말 많은 노력,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정말 몰라요. 뭐 피드백 할 때나 뭐 이런 아무튼 정말 힘든 성적이 막 엄청 잘 나오고 있었지만 막 내부에서는 막 그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다른 인터뷰나 이런 거에서 그냥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겨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어떤 기쁜 마음 이런 것도 당연히 있었지만 막 이거를 드디어 우리가 우승했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해야 돼 막 이런 다른 그 뒤에 이제 더 성적을 내야 된다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라고밖에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리그가 그때 당시엔 되게 많았기 때문에 또 막상 돌아간다 해도 쉬는 텀이 정말 없었어요 거의. 네. 근데 그걸 계속 반복했었죠. 사실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은 일정 자체도 되게 말도 안 됐고 뭐 MSI까지 지나고 나서 특히 이제 썸머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MSI 우승이라는 거에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안주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임하는 그 각오 자체가 제가 딱 스프링에 입단했을 때처럼 그거랑 비교하면은 되게 너무 가벼웠던 것 같아요. 이제 15, 16, 17에 이어진 어떤 제 커리어 생활을 하면서 이보다 더 성적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결과를 이뤄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너무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돌이켜봐도. 일단은 T1과 연속 결승전을 롤드컵에서 만날 거라고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장도 노양도 삼성이 신호 딜러가 없어요. 에이스 띄우면서 SK텔레콤 삼성 신호입니다. 그때 이제 경기 끝나면서 울프 선수가 막 토하고 있었고 옆에 막 쓰레기통 놓고서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이제 17대 공황 증세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몸 상태도 막 안 좋아가지고 얼굴도 하얘져서 옆에서 막 경기 끝났는데 막 토하고 있고 한혁 선수는 이제 거의 엎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패배가 확정되고 그냥 넥서스가 터지면서 상혁이가 갑자기 이제 옆에 상혁이 형이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아예 저희는 처음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3대 0으로 이제 결승전을 이제 끝마치고 이제 악수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페이커 선수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정말 이 사람은 기계인가 사람인가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페이커 선수가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하기도 했었고. Biggest way, 3-0 versus SK Telecom. You could see the emotion on the Samsung Galaxy players' faces. That is an entire year waiting to get back to this moment, waiting for the rematch, and they made it count. Every single player talked about revenge against SKT, and they got it. Faker is destroyed. 그냥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제 계속 같이 했던 선수가 그런 감정도 이제 무대에서 처음 봤었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미안했어요. 네, 되게. 막 결승전 끝나고 그 상혁이가 울면서 들어오는 것까지 다 보고 뭔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좀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됐습니다. 선수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상혁이라는 선수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존중하고 약간 존경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17년도 때 결승은 챙겨봤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프로게이머를 제대로 하려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우는 거를 보고 되게 서럽게 운다, 슬퍼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언젠가 승리를 해서든지 패배를 해서든지 그런 감정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I think when people show any emotion, tears, happiness, whatever, it just shows the amount of drive and pressure they even put on themselves or the pressure from even the fans and the organization because it's just a standard that if you're going to be on T1, you're going to be on a high standard, you know? So yeah, I think for me it's almost same kind of like emotion and the passion also. 한편으로는 또 뭐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되게 열심히 했고 그만큼 되게 진심이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라 생각해서 저는 항상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묘한 그리고 페이커의 눈물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선수들의 레전드들이 이미 많은 우승컵을 가지고 있고 정상을 찍은 지가 한참 됐고 뭐 더 이룰 것도 없는데 거기에 뭐 플러스 1인데 거기에 잠깐 태클에 걸렸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 그거는 저는 그 두 명의 레전드는 적어도 저와는 생각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프로게이머라면 저는 승부욕은 좀 남들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게임 자체가 남들과 겨루고 그리고 그 우열을 가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또 상대보다 더 잘해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한순간에 이제 패배를 했을 때 그리고 좀 더 그게 처참하게 졌을 때는 뭔가 되게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졌다는 게 뭔가 분하고 뭔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진짜 많이 쓰는데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에 관심이 가고 뭐 놀 거 놀고 뭐 여자친구 사귀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거 안 하고 다 게임에만 몰빵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눈물을 흘렸을 때는 정말 그만큼 절실하고 자기의 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 SK Telecom advance to the semi-final at Worlds. At mid lane, Kuro. 항상 T1을 만나기만 하면은 저희 전부 다 조금 긴장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와 맨날 항상 위쪽에서 만났었기 때문에 4강에서 이제 T1을 만나기 이전에 사실 T1이 이제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제발 떨어지길 기도하긴 했어요. 이제 항상 저희 중요한 길목에서 만나다 보니까 근데 역시나 T1이 올라와가지고 아 또 T1이구나. 근데 어쨌든 우승할 거면 넘어야 돼. 초반에 갱 거의 안 가고 그냥 시야. 야, 쟤네 잘못 골랐다. 뭐야? 야, 잘못 고른 거지? 네. 저거를 일부러 하려고 하나? 그때 애쉬 미포. 맞아요. 애쉬 미포 때문에. 근데 애쉬가 그때 좀 이제 티어가 높은 상태여가지고 애쉬를 그때 또 프레이 선수가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도 있듯이 이제 상대방도 되게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방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죠. Means they can play safe and play aggressive. Ash arrow. Arrows land on the Wolf, and it's just going to be too much damage, too fast. And they even got the pick off on Bang. Rox does the arrow. Ash arrows. Look at the arrow. He got teleport. He's going to stop it. He stopped Duke it down. Is this time going to be enough? It's not. Rox Tigers answer back with game 2. Noting is sort of par for the course. Yeah, Wolf getting caught at level 4. Here's the jump in. A few more attacks will do it. And that's first blood. With the flash kick on the Bang. That was beautiful. And they're in the series. Rox going for the play. Another kill comes through for Peanut. There's the Nexus. And it's 2-1 Rox Tigers. They are one game away from breaking the curse. What again? He arrives early in the bot lane, combining that Ash arrow with some. 벌써 7, 8년 전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딱 2승을 찍어놓고 T1 상대로 약간 이렇게 T1을 우리가 벼랑 끝까지 이렇게 내모놨던 적이 있던가? 약간 이런 생각과 함께 와, 드디어 진짜 한번 잡아보나? 잡을 수 있다. 진짜 우리가 잡기만 하면 우리가 결승전 가서 우승을 할 수 있다. 저의 그때를 좀 유추해 보자면 이거 진짜 지면 큰일 나는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SKT has elected for blue side here in game 4, as well as the option to sub in Bengi for Blank.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성우 선수 플레이가 좀 많이 읽혔던 것도 있어요. 뭐 와들 어딜 받고 동선이나 이런 것도 좀 이제 워낙에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정글러는 그런 게 습관으로 박히고 읽히면은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공략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게 겹치면서 좀 본인도 성적이 안 나오고 팀도 계속 그냥 성적이 조금 불안하게 나오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성우 선수가 뭐 기량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읽혔다? 아 그때 당시에는 저희 니달리 평가는 일단 뱅기 선수는 절대 못한다. 진짜 뱅기 형이 이때까지 니달리를 하긴 했었지만 잘한다라는 평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니달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넛 선수 이제 왕호가 너무 잘했어가지고 확실히 기억나는 건 피넛한테 니달리 주면 못 이겨요. 이거 애쉬 어떡하냐? 애쉬랑 니달리 두 개 이거 어떡하냐? 니달리 픽은 실수가 아니에요. 니달리 픽은 저희가 준비를 했던 거고 애쉬 밴을 안 한 게 실수였지. 니달리 픽이 실수라고 얘기가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니달리를 저희가 밴을 안 하고 풀어서 니달리를 가져온 게 밴픽 실수는 아니었어요. 니달리는 무조건 가져오는 거였고. 니달리 먹을까요? 니달리 먹어도 돼요. 성우아, 니달리 연습했는데 한번 먹자. 부담스러우면 넘겨도 돼. 먹을게요. 먹자.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상대는 못하니까 풀어줬는데 이제 상대도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상대가 딱 픽을 하길래 우리가 잘못 알았나? 첫 픽에 니달리를 먹었을 때 저희가 되게 당황했어요. 제가 성웅이를 못 믿었던 거는 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로 보면은 니달리를 또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상대에게 주면은 이게 너무 힘든데 그때 경균 감독님이 성웅이한테 되게 자신감을 많이 줬어요. 니달리 진짜 잘한다고. 너
최고야. 너 진짜 잘해. 막 이러면서 자신감을 많이 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애쉬를 밴하는 걸 살짝 까먹어가지고 니달리 픽했는데 애쉬가 풀린 거 보고 밴픽 실수했다. 미안하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라. 나 잠깐 나 전판 이거 하나 못 봤어. 애쉬 못 봤어. 애쉬 먹었어야 되는데. 성우아 이거 형이 애쉬를 하나 못 봤어. 진짜 미안하다. 처음이다. 이렇게 정신 못 차렸다. 근데 이것도 이제 후기 얘기인데 그 이제 얘기하고 나서 성웅 선수가 너무 한 게 제가 이제 그거 실수했다 표현하니까 자기는 마음이 너무 편했대요.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웠거든요. 네. 뱅기 있을 것 같다. 이거 못 잡고 발톱 발톱킥 살아나기 그리고 진리형도 있어요. 못 잡고요.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하나?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수비으로 또 잡아갑니다. 뱅기 진리형 내 이것도 가요. 와 더블킬 뱅기. 이걸 살긴. 정글 깎기. 타워. 뱅기. 너무 대단한 거 같아. 그 용기, 그 패기, 그리고 팀의 믿음. 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SK텔레콤이니까 니달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니달리를 자르지 않고 니달리를 픽해서 이기는 게 이건 덕후님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뱅기 너무 잘해줘가지고 니달리가 급한 그냥 니달리가 너무 잘해줬다는 걸만 기억나요. 약간 다 물음표였던 것 같아요. 참,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 교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리즈의 흐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그 대회, 그 월즈의 결과를 바꿨고. SK Telecom T1 backs against the wall. Bengi himself 3-0 against Rocks Tigers in the series, and SKT punched their ticket to their third World Final. 특히 고릴라 술만 먹으면 그 얘기하거든요. 그때 뭐 또 당했구나. 약간 이런 또 T1한테 잡혀가지고 되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뱅기는 거의 이기고 뭐 이렇게 인터뷰하러 가는 길에 사실 좀 이렇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렇게 주저앉을 정도로 긴장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정글 자체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갓더 뭐죠? 이거 한지 중계 우리 갓더 정글 뭐 뱅기 뭐 이거 뱅더 정글 갖기. 그래요? 예, 역시 또 본인이 얘기하는 게 역시 뭐예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죄송합니다. 정글러라는 포지션은 정말 탑부터 미드, 바텀 총 본인 제외하고 4명에 대한 그런 게임도 게임이지만 외적인 또 감정까지도 받아주면서 또는 이제 풀어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정말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도 또는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준 선수여서 뱅기 선수가 그때 생각해보면 약간 보살이었죠. 이제 연습실 문 닫는 게 원래 이제 4시로 돼 있었는데 와 뱅기 선수는 본인 폼이나 이게 안 좋으면은 정말 조금 있다가 몰래 나와서 연습할 정도였는데 저는 진짜 지금까지 일하면서 그런 케이스는 너무 특수한 케이스여서 돌이켜보면은 잘할 수밖에 없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되게 다가가기 쉬운 형이었던 것 같고 좀 선수로서도 뭐 게임 플레이 잘하는 건 당연하고 정말 뭐라고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팀의 모범이 되면서 어떨 때는 또 약간 소위 말하는 뺀질거리면서 또 어떨 때는 되게 친구 같으면서 어떨 때는 또 형 같고 그래서 뭐 어떤 선수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인생에 이런 또 소중한 사람을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저한테는 각별하고 좀 좋은 선수, 좋은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보이거든요. 예, 뭐가 보이냐면 예전만 못해요, 요한이가. 다른 취약적으로 줄은 게 없는데 왜 다들 나이 얘기하지? 오, 이상하다. 근데 연습실 와서 연습을 하면 못 이기겠는 거야, 애들을. 예, 오버로드 시즈. 지지. 야, 진짜 깨끗한 소름인데요. 아, 이묘한의 전력타이가 책타고 놉니다. 지지. 아, 진정민의 마지막 캡. 아, 이묘한 초반에 경기 잘 풀어갔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실력이 줄은 게 없어. 오히려 예전보다 나아졌으면 나았지. 근데 실질적으로 게임이 상향 평준화가 돼가고 있었고, 왜냐면 전문화가 돼갈수록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한이의 그 실력이 예전에는 두드러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서서히 그거를 많은 선수들이 이해하고 흡수해가지고 공격이 잘 안 먹히는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거죠. 그 와중에 더 어린 친구들은 내가 하기 힘든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들을 다 해내니까 점점 더 이제 밀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도 자, 이묘한이 다시 한번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물론 오랜만에 그래봤자 이묘한은 3년 4년만은 아닌데만 이묘한은 팬들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박지호 선수도 마찬가지죠. 네. 박지호 선수는 이번 주에 있는 박지호 선수가 물량으로 엄청나게 거의 네임드 위치까지 올라간 선수고, 또 제가 못 잡는 프로토스이기도 했고, 제가 쓴 흑역사인 가을의 시기이기도 했고, 모든 것들이 이제 저한테 안 좋은. 하이템플러 다이렉트 풀기 시작했죠. 아, 천지스톱. 네, 아끼지 않고 씁니다. 워낙 많아요, 하이템플러가. 자, 그래도 이묘한 끝까지 쫓아가서. 자, 이묘한 정면. 하나 남았어요. 골리앗만의 전면. 지지. 네, 시드 탱크를 보았지지. 근데 지금 SCV 2기가 가고 있는데. 지금 이묘한 선수 필살 전진 배럭이죠. 네, 전진 투배럭 전략을 사용하려고 하나요, 혹시? 때문에 보통 정찰을 위로도 꼼꼼히 하는 편이거든요. 위로 올라가자. 이거 웬일입니까? 맞어요. 하나 포기, 배럭스 하나 포기. 1세트 아무것도 못하고 지고 2세트 아무것도 못하고 지고 3세트도 아무것도 못하고 질 그런 상황까지 딱 갔었는데, 실제로 1, 2세트 박지호가 이겼죠. 3세트도 박지호가 9대1로 이겼었죠. 끝났어요, 게임이. 배럭을 짓다가 취소를 했어요. 그럼 GG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지치고 나가도 돼요. 보통 이제 연습하다 보면 그런 거는 바로 이제 나가고 다른 게임 하죠. 심지어 방송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 거의 배럭 2개 취소하는 순간 2대8 정도로 게임을 시작해야 되고, 게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더욱 불리해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막 어찌저찌 막 끌고 가면서 가니까 상대방도 무조건 이긴 경기를 놀라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끝난 경기인데 이게 뭐지?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이제 많은 걸 느꼈잖아요. 팬들이 이거 단순히 승패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열심히 준비했고 어떻게 이 스토리를 짜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뭘 보여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으로 이악물고 게임 한 거라서. 탱크부터 미리 한기 내려가서 들어오죠 지금. 이거 탱크 4기거든요. 이거 너무 무리한 친구죠. 네, 박재 선수. 들어가면 4기, 5개, 6개 다 넘었어요. 네, 박지호 선수는 지금 위기의 순간인데 이 벌쩍 플레이에 당하면 안 돼요. 제 역할 해야 됩니다. 아비터가. 자, 탱크 뒷됐죠. 지금 이거는 아비터 역할을 해주지도 못해요. 임요한 선수. 이야,
승리하다가 평가만 한 건데 반대로 여기는 온리드라고니까 대처가 상당히 심하죠. 야, 이거는 제3자가 보기에도 이면 지금 나오지 않는 이거 이면 선수가 잡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나오면 되게 맞고 시작해요. 자, 지난번에 또 드럼 치면서 이면 선수 선수 주기 하이템플러겠죠. 네. 하이템플러보다 옆에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캐리어 나오는 다음에 캐리어 앞에 하이템플러 있다고 하고 캐리어가 엄청난 역전 드라마가 박지우 선수는 지금 다 맞죠. 와, 이명환 진짜. 네, 올해 가을의 전설은 프로토스가 아니라 빈란이고요. 이제 조연에서 주연으로 올라서는 거죠. 10분 있죠. 지금 이 장면을 저희가 이렇게 중계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2년 3점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던 것 같고 박정호 원하는 분들은 패패하고 승승승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마지막 게임 그렇게 유리한 게임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악물고 팬들 생각하며 4경기 이기고 4경기 이기고 5경기까지 이제 마저 딱 이기면서 결승을 가는데 저도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주훈 감독님 와서 막 달려가서 막 껴안지 막 앞에 팬들 다 울고 있지. 저도 이제 더 거기서부터 더 이제 이 기분 좋은 거를 뛰어넘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게이머로서 전성기가 끝나고 한참 지난 슈퍼 올드 한 25세, 26세 됐나요 그때? 그 나이에 결승을 갔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상 거의 말 안 되는. 그리고 피지컬의 세대에 어떻게 보면 진화판인 선수상들이 이겼다? 이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좀 감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긴 해요. 그냥 모두가 다 포기한 상황, 모두가 다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네가 지금 지지쳐도 아무도 뭐라 안 해. 그런 상황을 뒤집어놨기 때문에 정말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에버 때 너무 흑역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소원 때는 제가 준우승을 했을 때 웃으면서 이대만 더 박수 쳐준 그런 기억도 나긴 해요. 애써 더 태연히 속은 안 그렇지만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어쨌든 5경기까지 가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줘서 만족스럽고요. 제 플레이가 되게 잘하진 못했어요. 왜 잘하지 못했냐? 오영종 선수가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내 플레이를 다 펼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종 선수한테 축하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올드게이머가 그렇게 오랫동안 플레이하면서 정상에 가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피지컬의 세대 사람과 만나서 3대1로 이기고 오영종과 만나서 2대3으로 패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인간 승리예요. 그 결승에서 지고 나서는 그래도 울지 않고 환하게 웃으면서 했거든요.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도 인정하고 만족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거의 다 왔는데 진짜 조금만 더 했으면 팬들한테 좋은 기억 심어줄 수 있는 팬들과 저의 좋은 기억이 진짜 엄청 큰 규모로 딱 다가올 수 있었는데 막 너무 아쉬운 거지. 근데 그때는 웃으면서 준우승했지만 준우승한 것도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주 올라오겠습니다. 결승전. 오늘 이면 선수는 이전과는 다르게 웃으면서 꼭 다시 이 자리에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결승전은 황제 개인 리그 마지막 결승 무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팬들한테, 엄마한테, 뭐 팀원들한테 보여줬으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진짜 가긴 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 모자 한번 벗어서. 모자. 여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 형이 좀 군대 가면서 뭔가 선수들이 하나로 좀 뭉쳐지지 않고 각자의 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좀 뭐 목표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오버 트리플 크라운까지 하고 나서 그 해 챔피언 결정전에서 MBC 게임한테 졌어요, 저희가. 그게 좀 분수령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끝났네요.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한 보병들이 2006년 최고회를 기록하는 팀은 바로 MBC 게임으로 이미 확정됐습니다. 치즈만 하나 붙이네요. 차세대 이제 후배 팀원들이 이제 좀 기량을 많이 펼쳐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좀 너무 당장 승리에 급급한 나머지 좀 기회들을 많이 주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07년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건 다들 많이 해이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코칭 스텝과 선수단 간의 여러 가지 호흡들이 맞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내리막을 좀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저 스스로도 많이 해이해져 있었고 그런 분위기에 좀 많이 휩쓸려 가다 보니까 이거 뭐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한 명의 탓이라기보다는요. SK텔레콤 팀원이 털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세트백의 동점 스타트입니다. 13분 8채, 플러스 8에 지금 팀에 다시 돌아갔을 때는 정말 좀 많이 게임에 집중을 그렇게 집중만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게 어색했죠. 일단은 저랑 같이 그 게임을 하던 친구들도 대부분이 사라져 있고, 심지어 코칭 스텝도 전혀 다른 분들이고, 저랑 같이 게임했던 일부 친구들은 코치를 하고 있고, 한 명은 뭐 플레잉 코치였나? 그 연성이는 뭐 그러고 있었고, 군대 갈 당시에 이제 신인이거나 아니면 연습생으로 뽑혔거나 아니면 그 뒤에 들어온 선수들이나 거의 대부분 이런 선수들로 충원되고, 다른 팀에서 온 선수들도 보충돼서 온 선수들도 있고, 그 모든 게 바뀌었단 말이죠. 네. 심지어 그 제대하고 한 10일인가 지났을 때 제 나이 앞자리도 바뀌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뀐 상태에서 너무 좀 어색하긴 했는데, 그때 T1이 좀 세대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코칭 스텝도 해임이 되고 잘하던 주전 선수들도 조금씩 내리막을 가면서 이제 신규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뭐 정명훈 선수나 도재욱 선수가 또 팀에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 이 선수들을 드래프트로 뽑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핵심 멤버들이 명훈이하고 재욱이었어요. 걔네들이 앞으로의 T1을 먹여 살릴 거다. 이 선수는 진짜 물량 하나는 끝내주는 선수예요. 정말 요즘에 생산은 기본이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특출나다는 건 저는 이제 딱 그때 팀 처음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일주일 만에 형들이 우승을 한 거예요. 오버 트리플 크라운을 했는데, 거기 현장에 있으면서 저도 꼭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승을 해보고 싶고 꼭 팀의 주력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형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코치님께서 저한테 너가 다음 세대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좀 많이 그 멘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가장 물량을 잘 뽑아내는 친구는 박지호였는데,
그 친구의 상위 버전? 도재욱 선수는 박정석, 박지호, 그 다음 도재욱 이런 계열인 것 같아요. 도재욱은 그냥 따라 하기가 좀 어려운 최적화가 있어요. 얘만의 약간 최적화? 서로 같은 게이머들끼리 다 잘 찍으니까 비슷비슷하다 뭐 이게 이제 평균값이었는데 그 평균값을 깨고 물량이라는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붙으면은 좀 신기하리 많지 자원을 내가 더 먹는 것 같은데 왜 숫자가 내가 더 적지? 굉장히 잘해주긴 했는데 네, 물량의 차이는 극복이 안 됩니다. 뒤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하지만 드래곤이 없어요. 동명변 2번 위해서 초반에 그렇죠. 노력 선수가 그냥 무난한 힘싸움 그게 가장 큰 장점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미된 그런 작전 오늘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까지도 뭔가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동경하던 팀에서 제가 주력 선수가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는데 주력이 됐지만 거기서 안주하고 싶지가 않았고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SK텔레콤 유니폼 입고 테란으로 나오면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이 팀에서 테란으로 엔트리를 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나왔어요.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당시 요한이 형 영향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팀이었고 가장 좋아하는 팀이기도 했고 일단은 되게 신기했고요. TV에서만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형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신기했고 행동 하나하나가 신기했고 일단 정명훈 선수는 테란이다 보니까 가장 제가 바로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수였었는데요. 2006년도에 연습생으로 합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얘는 저처럼도 플레이하고 싶고 연성이처럼도 플레이를 하고 싶은 거야. 막 그래서 조언을 얻을 때 그냥 거리낌 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 물어봐요. 이건 어떤 거죠? 이건 이렇게 해요? 저건 저렇게 해요? 이해가 안 되면 막 될 때까지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좋은 게 만들어지면 다 이 친구한테 딱 주입시켰고 연성이도 좋은 운영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그 명훈이한테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당시 실제로 막내였기 때문에 그런 팀의 안 좋은 분위기를 체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너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선배로서 어긋난 행동이나 뭐 그런 걸 안 보여준 거? 딱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딱 그 정도 그냥 나도 너희들처럼 열심히 해. 너희들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뭐 그래도 남아있는 선수들 위주로 이렇게 이 어색함을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야, 뭐 제가 있을 때 항상 팀이 우승했다. 이번에도 우승할 거다. 위에서 설레발도 막 치고 얽혀있는 묶여있는 실타래들 이런 것들을 좀 풀어 나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프로리그가 뭐 결승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팀 5경기를 이겼고 이제 이곳 광안리의 포주대가 되었으나 전 100일간 그 자리를 따른 승인해줬던 SK텔레콤과 지난 2년 전 광안리 그때 저희가 좀 열의가 높았어요. 왜냐면 처음을 한 1년짜리 시즌이고 저번 시즌에 이제 못했던 우승을 꼭 해보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패기 있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질 거라 생각 잘 안 하고 당연히 이긴다 생각으로 그렇게 덤볐던 것 같고 뭐 병력 센터 싸움도 그렇게 못하고 따지고 난리 났습니다. 사수 오수 진짜 난리 났어요. 지금 덕지로입니다. 덕지로. 진짜 이재동 선수가 이보다 더 좋은 경기라고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초반부터 상대방의 정말 이런 진짜 압박을 잘 이겨내요. 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고향이었던 광안리 부산 거기 바로 집 앞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하게 돼서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고 그 경기가 굉장히 이기고 나서 그냥 모든 경기 통틀어서 좀 도파민이 가장 많이 나왔던 그 이후부터는 고정 선수가 잡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경기를 갔던 것처럼 상대방의 경기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베스트는 아닌데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진짜 누구나 게이머면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팀에 내가 들어가서 에이스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네, 내일 경기 바로 지금 생각 중이고요.
내일 다시 한번 저희 팀의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안리 결승전이 제가 프로게이머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좀 아픈 기억이에요. 가장 아픈 기억인데 그 중심에 이제 정명훈 선수가 있었죠. 그 2세트 애결 정명훈 대 이재동이 기억에 남아요. 네. 네오무대사에서. 네. 처음부터 에이스 결정전은 당연히 이재동 선수밖에 없으니까 예상하고 있었고요. 명훈이가 나가기로 했고 그러니까 저그전 전략을 하나 만들어준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경기가 이제 그 임요한 선수 그 당시 이제 코칭으로 그 정명호 선수한테 빌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했다고 들었거든요. 명훈이한테는 설명만 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다 설명을 했고 전 명훈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한 상황에서 이거는 한번 써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실제로 쓰게 됐고. 저기 그 카메라 살짝 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었죠? 예. 베럭스. 이게 나가면 SB가 이동받아서 오버는 잡히면 정은이가 안 나와요. 난리 났습니다. 아까 하나 죽었죠? 안 죽었어요? 정은이 바로 뺐나요? 아니면 지금 두 번이 나오고 있나요? 정은이 나오고 있나요? SK텔레콤 지원의 태양 라인에 역사를 만들어낸 그 벙커라게 정명은 못 막는 분위기입니다. SK텔레콤 지원 벙커리에 의해서 못 막네요. 정명훈이 3승 우승의 주역이 됩니다. 이야, 정명훈 선수가 이런 카드를 꺼내주나요? 예. 다른 선수가 아니고 이재동은 1차전에서 한번 썼고 2차전에서는 에이스게 선수까지 왔지만 설명만 듣고 이렇게 이해하는 선수가 정말 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고 역시 그거에 완전 제가 당해서 뼈아픈 기억이 됐죠. 사실 빌드 자체는 좀 엇갈렸어요. 제가 안 좋은 쪽으로 엇갈렸었는데 이게 정말 되는 날은 뭘 해도 된다라는 게 그때 막 오버로드 2개인가 잡고 막 이렇게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말 기억에 남고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오버 트리플 크라운 이후에 정말 힘든 시기 겪고 광안리로 어렵게 돌아와서 결승전에서 진짜 오랜만에 우승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 같긴 해요. 우리 이거 표현해야 돼. 광안리가 우리 땅이라는 거. 야, 다 내려와봐 하고 오래 이렇게 모아가지고 강한이 원성의 SK텔레콤 T1의 깃발을 이기려고 달에 처음으로 착륙해준 것처럼 원딜이 없어요. 누가 피할 건데? 우리 롤드컵으로 간다! 자, LL 원 챔피언십 상에 갑니까? CJ! 네, 안녕하세요. 저는 T1 아카데미에서 탑을 맡고 있는 제우스 최우재 선수입니다. 저도 우승해서 상금 얻고 싶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도 말에 이제 새로 감독님이 양대인 감독님 오시게 되면서 탑라이너 여러 명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그 내전 돌리면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때 처음 그 1군 연습실 올라갔을 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차갑고 냉정한 분위기 그런 건 아직도 기억나고 1군에 합류하게 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좀 어떻게든 잘 비비면서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연습생 생활이 끝나고 저는 그때 약간 자신감이 많이 차 있었던 상태였고 당시에 연습생 중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T1 연습생이 있었지만 뭐 다른 1군에는 무조건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었고 오퍼도 좀 왔었던 것 같고 그래서 T1에 뭐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었다가 롤드컵 우승을 하고 이제 T1에 오신 양대인 감독님 때문에 이 사람한테 배우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됐고 뭔가 다른 팀에서 하면은 주전을 하고 또 경기를 뛰겠지만 1군의 무대는 많이 벽이 두껍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T1이 그래서 T1에 남아서 3정글을 최초로 달성하게 되고 21년도에는 그때 계약이 만료되는 시즌이어가지고 팀을 나갈까 말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이제 10인 로스터가 예고돼 있어가지고 또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감독을 맡으셨던 양대인 감독님께서 뭐 나는 오로지 뭐 실력으로만 보겠다. 그래서 뭐 너가 실력에 자신이 있으면 남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또 그런 말을 듣고 안 남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뭔가 대회를 뛰었다라는 그런 느낌은 많이 못 받았고 오랜 기간 대회를 못 뛰다 보니까 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11명인가 그래가지고 저희 내전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도 정글이 3명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빠지는 경우도 많았었고 뒤에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힘들어했었던 것 같고 모두가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었던 것 같아서 21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성적이 안 나왔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결국 되나요? 넥서스가 방해합니다. 결국 젠지가 T1의 봄을 빼앗아버립니다. 젠지가 저희가 멤버도 10명인데 계속 바뀌어가면서 뭔가 성적이라도 좀 잘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성적이 안 나오니까 좀 다들 여러모로 불만도 많이 쌓이고 선수단 내적으로도 좀 되게 불화도 조금씩 생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양대인 감독님 같은 경우에 되게 본인 철학이 강하시고 저는 그 철학이 되게 또 마음에 드는 부분도 엄청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성적이 기존보다 더 안 나오게 됐으니까 좀 여러모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T1의 COO이신 김원철님께서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셨죠. 자 그래서 구단 차원에서 추모의 의미로 리본을 달고 경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거듭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존님이랑 저는 여러 계약 얘기나 그냥 뭐 사업 얘기 같은 거 할 때 좀 자주 뵀었는데 되게 선수단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뭐랄까 회사가 이제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직원들이나 선수들 좀 잘 챙겨야 된다 약간 그런 철학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부분 존중하고 또 공감을 많이 해가지고 되게 내적으로 좀 되게 편하게 좀 대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되는 게 제 전임 CEO께서 불회사로 돌아가시고 그 자리를 맡게 된 거여서 항상 마음에 빚이 있고 존님은 저희 회사에서 상당히 뭐 영향력이 있는 분이셨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셨는데 항상 직원들을 너무 편하게 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까마득하게 높으신 분인데 뭔가 그냥 같은 팀처럼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지는 분이었고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씀드릴 시간도 없이 그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다 보니까 이제 식장 갈 때는 이제 장례식장 갈 때는 좀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현실 같지 않았던 게 좀
그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실감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뭔가 처음 겪어본 일이라서 아무래도 제 주위에서 뭔가 그런 별세하신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현실감이 안 느껴졌고 충격이 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주변 사람의 이런 일은 처음이기도 했었고 제가 재계약을 고민하던 당시 저를 되게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고 구마유 씨와 캐리어 보티오가 좀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주셨던 분이어가지고 좀 별세하셨을 때 좀 슬펐고요.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분인 것 같습니다. 존님이 떠나시기 전에 주셨던 이렇게 영양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양제가 존님이 좀 저희 곁을 떠나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먹지도 못하겠고 버리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슬퍼하면 우리 존님도 사실 T1을 좋은 회사, 좋은 스포츠 구단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해서 거기에 빠져 있기보다는 좀 더 힘을 내서 좀 더 좋은 회사로, 그다음에 좀 더 영향력 있고 좋은 e스포츠 구단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영양제를 다 먹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T1 루키즈의 정글을 맡고 있는 T1 워너 문현준이라고 합니다. 우승이 목적이고 저를 많이 알리고 싶고 그냥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때 당시에 학창 시절에 정확한 꿈이 없는 사람과는 별개로 저는 꿈이 확고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T1은 참 여러 가지 변화를 선택했죠. 오너의 오늘 첫 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위한 시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양대인 감독님이 나가기 전에 아마 제가 KT전에 나가는 게 약간 확정?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근데 KT전 때 아마 제가 잘 못했으면 아마 좀 2군이나 이렇게 갈 뻔했었던 것 같았어가지고 굉장히 그때 많이 슬펐고 좀 많이 여기에 다 불태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발표됐죠. T1의 양대인 감독과 이재민 코치의 계약이 종료돼서 손석희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그리고 2군 코치였던 김지한 코치가 1군 코치로 콜업돼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갑자기 경질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뭔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과 함께 에라 모르겠다 하고 했는데 근데 도부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나요?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도부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란도 위험한데요. 오너 들어가는데 이게 오너가 일단 오너가 오너 와 오너 선수네요. 와, 서머 첫 출전에 2연속 POG.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2연속 로데스. 그때부터 다시 한번 내 플레이 스타일을 다시 한번 찾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가 느껴져서 굉장히 자신감 만땅으로 쭉 가다가 아마 작년에 T1이 롤드컵을 못 갔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롤드컵을 또 가게 돼서 굉장히 많이 놀라웠었고 결국 이렇게 사라집니다. 또 하나 라스칼도 벗어나지 못하는 엑서스가 파괴됩니다. T1의 롤드컵으로 그리고 결승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롤드컵 4강이라는 것 자체 간 게 전 기적이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많이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되고 나를 응원해주신 팬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좀 21년도가 진짜 되게
이런저런 일이 진짜 많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감독 코치님을 포함해서 선수단 전체랑 이제 회사 직원분들까지도 되게 다 힘드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되게 값진 경험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해 연도에 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서 멘탈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그 이후에 저희가 그 5명으로 정착되고 나서 되게 스토리가 잘 쓰여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고정된 멤버로 아무튼 계속해서 같이 하게 됐으니까 되게 뭐 다들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보기 좋은 것 같고 또 다들 뭔가 그런 케미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어떤 프로 스포츠 종목이든 그리고 어떤 팀이든 100년 만년 전성기를 구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단의 순환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니까. 근데 T1 역시도 21년도가 저는 일종의 과도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10인 로스터를 구성을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일부 선수들의 기량은 전성기를 전 맞이하기 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선수들은 호흡이 이제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옥석 가리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주전이 아닌 선수들이 돌이고 주전이 선수들은 옥이고 이건 아니지만 가장 예쁜 이제 옥 목걸이를 만들려면은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이제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 게 21년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많은 T1 팬분들은 제우 페구케라는 진짜 가족 같은 형제 같은 팀을 응원한다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큰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모든 선수가 팀적으로 사랑을 받는 거는 저는 e스포츠에서 좀 이례적이라는 느낌도 있고요. 21년도, 뭐 22년도, 23년도, 24년도 다 계속해서 이제 추억을 향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추억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12년도 프로스트, 뭐 15, 16년도의 락스타이거즈, 뭐 그 외에도 많은 팀들이 이제 그 팀을 사랑했던 분들이 그때 정말 좋았는데 라고 추억들을 하시는데 T1은 이제 제우 페구케를 사랑해서 T1의 팬이 되신 분들은 그때가 참 길잖아요. 그때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네, 그게 저는 참 부러워요. 진심으로. 잠시만요. 그 DRX의 결승전 있잖아요. 이제 DRX만 남은 상황이어서 정말 1세트를 사실 저희가 좀 되게 압도적으로 이겼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다, 우승이다 했는데 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실버 스크랩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버스는 무서운데요? 이게 토끼리 궁을 써버린 바람에 그럼 빼야 들어가요. 그래, 한번 쳐요. 해보자. 쳐요. 뒤에서 쳐요. 마지막 장로 한타에서 저희가 한타에서 좀 밀리고 이제 페이커 선수랑 제우스 선수가 마지막 백도어라도 하려고 테일 타고 가는 순간이랑 그리고 백도어 실패하고 상대 몰려오는데 구마요시 선수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이 그러니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T1이 경기를 막 질 때 마지막 그냥 그 T1 선수들의 표정을 안 보거든요. 끝나고 캐리어 선수의 표정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사실 스포츠 보면서 울거나 막 이렇게 지는 것에 대해서 막 엄청 슬퍼하는 걸 이해를 못했었는데 아마 그때 좀 처음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나. 2022년 월즈는 약간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희 팀이 어떤 팀보다 가장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수하게 재능도 최고인 개개인이 열심히 순수하게 한다면 결과는 따라온다고
선수단한테 계속해서 말을 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가 잡아주지 못한 게 너무 좀 아쉽고, 너네가, 나는 재능도 더 있고 사실 노력도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 물론 너네들이 대부분 T1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내년이 어쨌든 있을 거고, 어떤 일이 되어서든 그 너네들이 뭐 T1에서든 아니어든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 선수로서 커리어가. 그래서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다면은 너네들 언젠가는 꼭 우승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아쉽겠지만 잘 마무리하고, 미안하고 어쨌든 얘들아 고생 많았다. 고맙습니다. T1이 못 일어나요. 2회 연속 우승과 함께 넷사인이 이깁니다. 그리고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치즈 있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3피셋 던지고 있습니다. 넥서스 깨면서 이게 준우승이라는 걸 계속 겪으니까 좀 사람이 약간 준우승에 익숙해지는 게 약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 자신이. 제가 T1의 팬이라서 솔직히 좀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준우승 같은 거 하고 뭐 지고 이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응원 같은 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깊게 좋아하지 않았으면 편했을 텐데. 우승 그 문턱에서 계속 미끄러지다 보니까 우리의 재능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케미스트리는 준우승 정도까지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선수단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지금은 말할 수 있겠죠.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진짜로 믿었고, 웨이브와 함께 고척 스카이돔에서 결승을 치를 팀은 어디가 될 것인지, T1일지 진동일지 가리는 대결을 함께 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의 뜨거운 바로 함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경기력만 가지고 진동 잡기, 진동의 골든로드 우리가 막겠습니다 라고 페이커가 얘기는 했지만 그거 진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렵겠다고 생각한 분들이 더 많으셨을 거예요, 진동의 분위기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은 안 된다. 담배꽁초 주었잖아요. 욕 안 하고 고운말 쓰고 착한 생각하고.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선행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했고, 팬분들이 또 부두스 같은 것도 많이 막 밈이 엄청 화제돼가지고 막 사실 T1이 월주 우승한다고 해서 내 삶이 조금 변하진 않거든요. 직접적으로 내 삶이 변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T1의 우승을 그렇게 염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동의 대응이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진동이 그동안 한타 같은 요상할 때 보면 아트록스에게 진영이 무너졌었는데 시야장을 통해 아트록스의 측면각을 막겠다는 거죠. 저희가 이긴다는 보장을 솔직히 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플레이 실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 이 정도 온 거에 대해서 페이커 선수님의 손 부상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도 한번 때리면서 네, 순간 또 페이커. 약간 그 순간 눈을 믿지 못하는? 약간 살짝 정적 후에 뭔가 화하는. 관객석에서 라이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껴안고 막 어떤 분은 우는 분도 있었어요. 그냥 그 순간을 목격한 제가 너무 뭐랄까, 내 인생에 진짜 손꼽을 순간이다.
캐리아 선수가 뉴진스 나와를 외치셨을 때 되게 알게 모르게 좀 희열감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그때의 감정이 얼마나 좀 벅차기도 하고 자신감도 있고 우린 T1이야 라는 걸 보여주실 수 있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는 그런 말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때 T1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한 그 죄책감에 울었고, 그리고 감정이 제일 뭉클했었던 거는 결승전 오픈 때였었나? 페이커 선수가 했던 말 듣고 저는 같이 울 뻔했었어요. 네 번째 우승은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 T1의 네 번째 우승이 제우스 오너 구만지 캐리아의 첫 번째 월드 우승이 역대급 월드 코앞입니다. 페이커 7년 만에 무려 7년 만에 페이커가 넥서스를 파괴하면서 황제 재림을 선언합니다. 3세트에서 웨이보 넥서스를 저희가 터트리면서 바로 전화를 했던 사람이 존님 어머니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작년에도 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쉬웠어 또 해봐야지라고 했을 텐데, 다행히 우승을 해서 존님 어머니께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렇고 선수분들에게도 그렇고 팬분들에게도 그렇고 이제는 좀 절실한 상황이어서 그게 저에게도 그렇고 모든 분들께 좀 갖는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군대에서 봤었는데 그 우승컵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저도 내심 이렇게 약간 뿌듯한 감정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한번 힘들 만한 그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걸 다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도 LOL을 다시 좀 불태워서 한번 해봐야겠다.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는 경기력을 보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연성이나 저나 좀 비슷한 마음일 텐데 좀 얘가 진정한 좀 우리의 아이다. 그러니까 약간 진정한 우리의 제자다.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셋 다 테란이다 보니까. 장병은 좁은 데도 덜치지. 솔직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특장점이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게임을 잘 못했어요. 제가 이제 게임을 10판 하면 제가 한 7판, 8판 이렇게 이겼는데 정명훈 하면 떠오르는 스타일 자체가 좀 다소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어요. 정명훈 선수가 처음 입단하고 했을 때는 안 졌으니까 질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제가 팀에 처음 들어가고 6, 7개월 정도인가를 연습 포함해서 임경을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정말 벽을 느꼈었는데 저는 제가 봤던 프로게이머 중에서 제일 독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명훈이는 이렇게 갑자기 수직 상승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노력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에요. 워낙 성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플레이도 그렇고 너무너무 좀 단단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어느 순간 딱 물꼬가 트이는 시점들이 정명훈 선수에게 있었거든요. 제가 한 번 딱 처음 이긴 날이 있어요. 그때 이긴 날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 있죠. 같은 팀이고 같은 종족이고 내가 더 선배였고 내가 더 잘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교차가 되면은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든 시기가 와요. 그렇게 한 판 한 판 이겨가니까 스스로 너무 재밌고 내가 실력이 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저는 그런 동기부여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내야 될 때 못 끝냈어요. 다음 스타리그의 영광이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돌파 작전 좋았는데 그 돌파 때 정면 선수가 잘 막은 게 돌파도 좋았고. 저도 이제 명훈이가 맨 처음에 결승 갈 때는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연습실에서 그때 더 많이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요소와 사실 그냥 기본 기로만 봤을 때는 결승을 갈 정도는 아니었다 생각하는데 좀 운도 많이 따랐고 어떻게 진짜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결승을 가게 됐고 그렇게 결승을 어떻게든 한번 가고 나니까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지게 되더라고요. 제 원래 실력보다. 시야만 놓고 하면 됩니다. 쇼 시작됐어요. 그만큼 이제 여유 있습니다. 정명훈은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네, 정명훈 선수. 이렇게 멋진. 일단은 아쉬움은 당연히 컸고요. 왜냐하면 3대2로 졌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아슬아슬한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아쉽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결승에 간 것만 해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되게 잘했던 거기 때문에 아쉬움보다는 좀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연고지가 바로 우선입니다. 우선이 바로 맞겠어요. 그럼 앞에 욕심이 생겨요 진짜 이번 여자. 이렇게 플레이해주면서 이재동 선수가 어딘가 몰래 멀티를 해야 되는데 정명훈 11시 쪽은 아까부터 진짜 포위 공격해야 되는데 포위 공격도 안 됩니다. 이들어요 번집니다. 이재동 제재. 왕이 무슨 저그 그 괴물들의 왕이 어디 있어? 프로토스가 왕이 어디 있습니까? 프로토스는 영웅이. 2대0으로 이겼을 때 저도 모르게 좀 방심한 것 같아요. 너무 그때 부산에서 하기도 했고 이거 또 우승하나 보다 해가지고 너무 좀 마음에 났던 게 아닌가 싶고. 패배로 제가 거의 패배 직전까지 몰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워낙 자신감도 차 있었고 아직도 제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3경기 때부터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확실히 멘탈이 나갔던 게 맞고요. 살짝 눈물까지 났었어요. 살짝 울컥할 정도로 너무 아쉽고 분했고. 정명훈은 진짜 명경기 제적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를 빛내주는 조연으로 남았었던 비운의 선수였습니다. 그때는요. 롱런을 할 거면 우승보다 준우승이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준우승을 했을 때 지가 뭐 게임 생활을 할 때 난 여기까지야. 됐어.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면 엄청나게 자극적이거든요. 자기가 우승한 선수도 옆에서 지켜봤고 자기 목표가 끝난 것도 아니고 자기 목표가 바로 앞에 보이고 많은 팬들이 다음엔 더 잘해라 격려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가 만족을 하면은 더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뭐 우승한 선수들 중에서도 뭐 만족 못하고 계속해서 더 우승에 목말라 하는 선수들이 계속 올라가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이걸 만족하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준우승인데 자기가 이제 만족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냥 목표가 바로 보이는데.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너한테 정말 쓴 약이기 때문에 뭐 무슨 이뤄도 안 들리겠지. 근데 네가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에 대한 열정만 식지 않으면 지금 이건 너한테는 쓴 약이다. 2번 준우승하고 나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자기는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멘탈도 정말 좋아야지 이제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명훈이는 멘탈도 좋으면서 연습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스카이배 때 김동수 선수 상대로 준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박정덕 상대로 준우승을 했고 우승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3연봉하고 에어배 때 준우승하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소원 때 또 준우승을 했잖아요. 뭐 에버배 때 뭐 만약에 우승을 했다.
수원배 수원배 준우승 그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의 준우승, 그 한을 풀어낸 테러리스트 정명훈! 저도 크게 잃을 게 없다. 어차피 다들 상대 우세를 점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준비한 대로만 잘 해보자, 그런 생각이었고. 각 선수들의 대결 누가 이길 것 같냐? 상대 전적 송병구 우세, 최근 전적 송병구 우세, 맵 분위기 송병구 우세, 결승전 경험 송병구 우세, 해설자 예상 엄재경, 김태형, 김창선, 방해군. 이 표현은 제가 기자분의 표현 그대로 빌린 겁니다. 만장일치 송병구 우세. 정명훈 선수 기사 다 보셨죠? 네, 마이크 드시고. 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제가 방금 이렇게 정명훈 선수를 보기 위해서 이 찬바람 맞고 모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송병구 우세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화났다. 네, 그런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요. 그게 예상대로 다 된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겠습니까? 그 예상대로 가면 누가 게임을 봐? 여기밖에 없거든요. 지지 타이밍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유일한 자원줄이 이곳인데 인터셉터가 남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뭐야 정명 선수의 경기 대결에서 오늘 경기 끝날 때까지 일어나서 응원해 달라는 겁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제재! 인류와 최연성 이후로 테란의 왕자가 SK텔레콤 지원이 그 흐름이 끊겼었거든요. 많은 기대를 국본을 통해서 정면 선수가 기대를 모았지만 우승을 못했는데 드디어 테란 본자 라인의 그 한을 오늘 드디어 풀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재미와 많은 그 e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위해서 그랬다고도 하지만 저도 그렇고 명훈이도 그렇고 데뷔 시기에 비해서 우승 시기가 좀 몇 년이나 걸렸거든요. 그거를 계속 이겨내고 수년간 계속 이겨내면서 대회에 나와서 뭔가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이런다라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SK텔레콤 T1 하면 T가 테란을 뜻하는 이미지도 있었어요. 그 정도 테란 명가이자 최강의 테란 구단 이런 이미지가 정말 강했었는데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죠. 그죠? 서서히 좀 약해지고 있었는데 그 명훈이가 대기 만성형으로 쭉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T1의 테란이 역시나 뭐 최고 중에 한 명이구나 라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아서 아마 T1 팬분들이라면 명훈이를 너무 사랑하실 것 같은데요. 같은 팀에 그리고 계보를 잇는다고 평가받는 그런 친구가 우승을 해서 정점을 찍는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기분 좋죠. 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나. 뭐 마음고생도 엄청 심했던 게 뭐 보였던 친구고 드디어 자기가 이런 그 꿈꿔왔던 무대 그리고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당시 우승하고 나서 제가 그 스타리그 배지를 되게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처음 갖게 돼서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 결승이 끝나고 한 2주 정도를 아침에 한 8시인가 눈이 떠졌어요, 저절로. 원래 기상 시간이 한 2시간 뒤인데 그냥 저절로 눈이 그렇게 떠지고 안 피곤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고요. 굉장히 좀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정을 상대로 3승을 패했는데 이하고 깬거는 사실상 베이스 깬거 아닙니까? 반쯤 우승했습니다. 반 절반을 우승한 거예요. 지금 그걸 이영호 선수가 KT로서에서 찾아고 있는 기분이 때리려고 그래요. 정명훈입니다. 국뽕 정명훈이에요. 이제 그 누구도 최강의 2인자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가장 강했던 테란이 바로 정명훈이에요. 만약에 스타1이 더 이어졌으면 전 정명훈 선수가 완전한 1인자가 됐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끝에 꼭지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 2가 안 나오고 리그 안 넘어갔다면은 뛰어넘었을지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뭐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전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마지막에 연속으로 이겨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식전은 동률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넘어섰다기보다는 이제야 좀 따라잡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정말 그때가 이제 스타원의 마지막이기도 했고 전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정말 후회 안 남을 정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도 따라왔던 것 같고, 뭐 그때 경기들은 지금 봐도 좀 잘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e스포츠에서도 그렇지만 SK가 들어간 것도 그렇고 e스포츠가 제대로 성장하려면은 제대로 된 이제 보수와 그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그 리워드를 제대로 주자. 그런 것들이 어떤 명문 구단으로 내지는 어떤 e스포츠를 강하게 하는데, 우리가 뭐 다른 팀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이런 팀이 이제 잘 되는 거를 보여주고 그것들이 계속 뻗어나가는 걸 보여주면 그게 아마 e스포츠 팀의 스탠다드가 될 거다. 이곳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 예전에 숙소 생활을 한다는 개념은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숙소가 있었거든요. 인천 선악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면 원룸이었잖아요. 우리 때는 대부분 그랬어요. 아니면 PC방에서 자리 몇 개 빼서 그게 이제 프로게임단의 연습이었었어요. 요한 형도 마찬가지. 우리 다 똑같았죠. 이렇게 하나의 큰 팀하우스 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일단은 저희 프로게이머들은 먹고 자고 게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T1의 대우와 복지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하고 있고, 복지 차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T1은 첫 번째로 밥이 맛있고요. 저는 T1 밥이 이제 저희 T1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좀 뭔가 처음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고, 티밥을 가장 잘 챙겨 먹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노래방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도 이용을 많이 해가지고. The sauna in the gym. The gym? Oh yeah, I use the gym a lot. I love the gym. It's really good. It's really good. 이제 노래방이나 뭐 안마의자 이렇게 휴게 공간도 잘 마련돼 있어서 도수 치료 같은 것도 좀 매주마다 받게 해줘가지고 좀 저가 느꼈을 때는 좀 비교하기 어렵게 좋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을 위해서 좀 불편한 점을 많이 개선해주고 도와주려는 모습이 보여서 좋은 것 같고요. 선수들의 좀 목소리를 좀 잘 기울여 주시는 것 같고, 진짜 이제 게임면만 집중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게임만 잘하면 되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T1이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 있고 가장 멋있는 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처음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한 이야기죠. 언제나 그 T1은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잊지 못하는 그런 명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살아가다 보니 T1이라는 꼬리표는 절대 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인생 최고의 기억입니다. T1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너무 제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팀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그런 팀에서 오랫동안 선수로 뛸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영화 그 포레스트 검프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T1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겪고 또 이제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좀 감사하고, 일단 T1에 있었을 때 좀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다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서, 일단 선수 커리어로서도 이제 T1에서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덕분에 가장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 있었고, 한 번이라도 들어와서 이렇게 1년 동안 뛰고 특히 이제 높은 무대까지 밟아봤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인으로서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제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T1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1 원칙이 T1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2 원칙이 그거를 잘 준수해라.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항상
우상으로 생각했고 프로게임 하면서 T1에서 뛰는 거는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 생각하고 배워 나감에 있어서 되게 저 스스로한테도 되게 성장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최고의 팀과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저도 최고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단어로 정리하면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뭔가 받아야 될 관심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도 있고 제가 원래 누려야 될 혜택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도 정말 있지만 그런 혜택들은 다 제가 잘해서 온 혜택이 아니고 정말 이 T1이라는 팀이 있었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생각하기 때문에 These people are actually winners. Like they're the definition of the top, like the best of the best. And it honestly really motivates me. 제가 이제 T1이라는 소속하에 이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저희도 그런 T1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게 되게 꿈만 같은 그런 팀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소속돼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 영광인 것 같고 위에 계신 선배님들이 되게 새로운 역사를 써내리고 가고 계신데 그런 걸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저도 꼭 위로 올라가서 T1이라는 팀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들고 T1像是一个标杆在电竞领域。之前我有在韩国看到世界赛的情况，就哪怕是韩国的百货大楼的楼顶都会出现关于 T1的 logo 和广告，都感觉到这个队伍它的商业化做得太成功了。就它是让全世界都知道了 T1，它已经不只是一个队伍的名称，它已经是一个很大的品牌了。那其实我觉得，在这个20周年的整个过程当中，其实这20年也是电子竞技飞速发展的20年嘛。那我觉得 T1在其中毫无疑问是整个行业的先驱和佼佼者。而且我觉得 T1非常厉害的一点是，它不光是聚焦英雄联盟这一个游戏，在非常多的游戏领域都有那么多值得我们尊敬的榜样的选手出现。我个人认为可以算是行业标杆。从创立之初到如今 ，T1在电子竞技业界几乎可以说是一个无可替代的存在，无论是在亚洲来说，还是全球范围之内。T1在整个生态当中，从各方面将这个名字做成了一个让人信服的代名词。T1's legacy will never be broken. I think having 4 world titles, they're so far away from every other team in international success so right now that it'll take many years and many miracles for other teams to catch up. But yeah, I think T1 is the gold standard of League of Legends competition. It has been a 20-year domination, and it's been amazing watching what T1 has been able to achieve throughout the years. And yeah, honestly, this team shaped esports even beyond Korea for the results and the achievement that you guys had. So yeah, really happy that we've been part of this journey and witnessing your success. I think T1 and T1 players is kind of like what every team and every pro player wants to be like. You know, like if you're a pro player, you're starting out as the AD carry, you want to be like Gumayus. If you're a mid laner, you want to be like Faker. If you're a new team or any team, just teams that have been around forever, like G2, you know, Team Liquid, whatever. Every team wants to be like T1. And T1 as an organization has just stood as the standard for esports teams across the world, not just in Korea, but across the world, including the West. And so that is significant to me. I mean, I think they have just cemented themselves as the most premier organization in all of esports, and they've been able to hold that spot for 2 decades now. 스타를 중계할 때는 이묘한 선수의 플레이를 중계할 수 있어서 기쁘고 영광이었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페이커의 경기를 중계할 수 있어서 행운이고 기쁨이고 또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묘한과 페이커 20여 년 제가 중계를 하면서 가장 굵직굵직한 선수였고 가장 굵직굵직한 종목이었고 저의 어떤 그 찬란했던 저의 히스토리에도 그 선수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T1이 있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T1은 세계 최고다. 물론 이 스포츠라는 역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스포츠, 뭐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역사를 비교하면은 짧다라는 건 맞는데요. 역사를 써 나가고 있어요. 창단한 지 20주년이 벌써 됐는데 그동안에 사실 수많은 선수들과 이제 사람들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사실 뭐 테세우스의 배 같은 느낌인데 이제 어디까지가 T1이고 T1을 규정하는 건 뭔가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중심에 어떤 그 돛대가 되는 거는 임요한님과 페이커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게임을 잘한다, 승리를 많이 한다를 넘어서 정말 팬분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들이 저희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게 저희가 최고일 수 있는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요한님과 페이커님을 필두로 해서 지금 생겨있는 이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는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역사 속에 새겨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최고일 수밖에 없고 최고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크래프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팀이고 국내 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세계적인 팀이 됐잖아요. 네. 이제는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한 시장의 중심에 일단 우뚝 선 팀으로 거듭났단 말이죠. 그 안에서 이제 앞으로 페이커뿐만 아니라 더 큰 선수들이 이어서 T1의 계보를 이을 거고 20년이 아니라 이제 50년, 100년까지 가는 그런 팀으로 꼭 그 시점에도 e스포츠의 중심이 되는 그런 팀으로 계속 남아줬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 바라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T1에 입단한 게 되게 우연히 SKT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단하게 됐는데 저는 되게 축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T1에서 10년 넘게 프로게이머로 생활하면서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게이머로서 많이 성장해서 성숙해질 수 있어서 너무 운이 좋았고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 4대 천왕의 시대를 뚫어내는 순간입니다. 역시 변호사로서 최연원의 벽을 또 못 넘네요. KTF로 그렇게 애를 쓰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만 알아도 못 막는 카드 SK텔레콤의 멤버들 그리고 무력의 진짜 정명훈이 탑승 우승의 주역이 됩니다. 최연성 이후로 대단의 왕자감 SK텔레콤 T1이 그 흐름이 끊겼었거든요. 많은 기대를 국보했습니다. 야 정말
First wall kill coming out of SK Telecom, getting in the hole early, and this is exactly what we saw last. The Season 3 World Champions here at the Staples Center. Impossible. There is a perfect season for SK Telecom T1K. Just an exceptional performance, and these guys continue just. 이신영 테란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박영우가 트리플 기록하면서 1라운드 결승 우승팀은 SK텔레콤 T1이 됐습니다. 조중혁이 승리하면서 T1이 3라운드 우승을 차지합니다. 또 T1이 우승을 합니다. 또 T1이. And there's the smile. No one will be an angry bird. Not tonight. It took him so long to get that championship, but finally he gets it. SK텔레콤 T1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로. 무대가 기적과 같은 타이밍이다. 폭풍 완성되고 들어갔는데 진짜 이건 못 풀었어요. 폭풍이 몇 방인데요. 한타로 끝내네요. 전설은 계속 이어집니다. 본사전 NSI가 합쳐서 그랜드를 달성하는 페이커를 어떻게 하는 SK텔레콤 믿을 수 없는 경기력 2017년 인체 SKT are once again the champions. 넥서스를 깨면서 SK텔레콤 최대 첫 번째 우승 최대 T1의 전설적인 행보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정말 너무도 믿기지 않는 대역전 와일드리프트의 새로운 역사 바로 오늘이 틱톡입니다. 무려 7년 만에 페이커가 넥서스를 파괴하면서 박진 재림을 선언합니다.